결혼 5년 차, 은채는 친정에서 대출 한 푼 없이 마련해준 이 아파트를 제 손으로 쓸고 닦으며 가꾸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제 예비 신랑을 데리고 와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자연스럽게 누르고 들어오더니 해맑은 얼굴로 폭탄 선언을 했다. 새언니가 제 결혼 혼수 대신으로 사준 아파트라고. 옆에 선 남편 놈은 눈을 희번덕거리며 일단 장단부터 맞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은채는 화조차 내지 않고 그저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게 딱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고 말았다. 그 서늘한 순간 과연 이 집구석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길 바란다.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시면 좋겠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평안히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제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시라. 하은채는 마지막 처방전 정리를 끝내고 진료실 천장 조명을 껐다. 당귀와 쑥이 뿜어내는 쌉싸름한 냄새가 이미 스웨터 올롤이 배어들어 있었다. 그녀는 의사 가운을 벗어 탈의실 옷장에 걸었다. 탁! 하고 문이 닫히며 둔탁한 마찰음이 작은 진료실을 울렸다. 반포동 주택가에 자리 잡은 이 한의원의 오늘 하루 진료 일정이 모두 끝이 났다. 그녀는 입구로 걸어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리릭 하고 문이 열렸다. 현관에는 남자 구두 몇 켤레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귀를 때릴 듯 크게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 송정숙은 소파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깎아놓은 사과 반쪽을 손에 쥔 채 곁에 앉은 친척들을 향해 한껏 턱을 치켜들고 있었다. 우리 재혁이가 말이야. 어릴 때부터 쏙 한 번 안 썩인 놈이잖아. 이 비싼 반포동 아파트도 다 지 능력으로 지가 잘나서 떡하니 마련한 거지. 여자로 태어나서 시집 오자마자 이런 새 아파트에 들어와 사는 건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은채는 실내화로 갈아 신고 경동시장에서 막 구입해온 한약재가 담긴 비닐봉지를 든 채 현관에서 지체하지 않고 곧장 주방으로 들어갔다. 싱크대 위에는 늘 먹는 밑반찬 몇 접시가 정해진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수도꼭지를 틀어 손에 묻은 한약재 가루를 차가운 물로 씻어냈다. 그러고는 프라이팬을 집어들어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식용유를 둘렀다. 기름 방울이 손등에 탁 하고 튀어 동그랗게 붉은 자국이 올랐다. 반창고를 찾아 붙일 새도 없이 앞치마에 쓱 손등을 한번 문지르고는 미리 버무려 둔 식재료를 팬 위에 와르르 쏟아부었다. 주방 밖에서는 송정숙의 우렁찬 목소리가 시끄러운 주방 환풍기에 웅웅거리는 소리마저 뚫고 들어왔다. 바깥 경치 기가 막히지? 우리 재혁이가 이 아파트 사려고 얼마나 뼈가 빠지게 고생을 했는지 몰라. 내가 그렇게 무리해서 비싼 데는 필요 없다고 말려도 이 녀석이 고집을 꺾질 않더라고. 서울 남자는 무조건 자기 힘으로 반포동에 따리를 틀어야 평생 어깨 펴고 산다나 뭐라나. 이게 다 우리 최씨 집안 얼굴에 금칠하는 일 아니겠어? 팬 위에서 뒤집개를 쥔 은채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이 아파트는 5년 전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 하정훈이 평생을 바쳐 일한 공무원 명예퇴직금과 전 재산을 탈탈 털어빚 하나 없이 만들어준 혼수였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하은 채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정작 시댁인 최씨 집안에서 보탠 것이라곤 예식장 식대와 자질구레한 기본 가전제품 몇 개가 전부였다. 거실 텔레비전 앞에는 남편 최재혁이 소파 쿠션에 깊숙이 기대 앉아 있었다. 양바른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척 올려둔 채 스마트폰 화면만 멍하니 쓸어 넘기는 중이었다. 친척들이 입을 모아 감탄사를 터뜨려도 재혁은 자기 엄마를 말리지도 입을 여러 거짓을 정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눈을 내리깐 채 앞에 놓인 물컵을 들어 올려 홀짝일 뿐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가 끝나고 친척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싱크대에는 기름기가 잔뜩 낀 밥그릇과 접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은채는 고무장갑을 끼고 수세미에 주방 세제를 푹푹 짰다. 거친 수세미가 도자기 접시 가장자리를 긁으며 뽀득거리는 마찰음을 냈다. 윗도리를 벗은 최재혁이 주방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와 문틀에 비스듬히 기대섰다.
엄마가 오늘 약주를 좀 하셔서 평소보다 들뜨셨네. 그가 중얼거렸다. 은채는 하던 설거지를 멈추지 않은 채 덤덤하게 대꾸했다. 벌써 이달 들어서만 3번째야. 지난번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집 아주머니 마주쳤을 때도 어머님이 똑같이 사방에 떠벌리셨지. 단지 내 주민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벌써부터 어떨지 짐작이나 가? 아휴, 참. 최재혁은 뒤통수를 북북 극적거리며 곁으로 다가와 은채의 어깨를 툭툭 쳤다. 엄마가 워낙 시골분이라 체면을 생명처럼 여기셔서 그러잖아. 청주 촌구석에서 올라오셔서 콧대 높은 서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무시당하기 싫어서 잔뜩 가시를 세우신 거지. 당신이 한 수 접고 기분 좀 맞춰드려. 괜히 날 세워서 친척들 입방아에 오를 일 있나. 어차피 집문서 구청에 가면 당신 이름으로 떡하니 되어 있고 이 아파트에 다리 달려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잖아. 미운 소리 해도 당신이 맏며느리니까 좀 꾹 참고 넘어가. 은채는 거품을 씻어낸 그릇을 건조대에 엎어놓았다. 물방울이 고무장갑 입구를 타고 소매 안쪽으로 스며들어 섬뜩할 만큼 차가웠다. 지난주 통화에서 같은 기침을 하며 딸년 몸 상할까 봐 너무 독하게 일하지 말라던 친정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행여나 속을 끓이실까 봐 은채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정떨어지는 독설을 짐짓 씹어 삼켰다. 이런 은채의 침묵과 양보는 머지않아 한의원의 금전 출납 장부에까지 독버섯처럼 번져갔다. 결혼 직후 송정숙은 은채의 진료실 소파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간호사가 그날그날의 현금 매출과 탕약 결제 대금을 정산하는 꼴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곤 했다. 은채야, 너희 젊은 것들은 돈 무서운 줄 몰라. 들어오는 족족 펑펑 쓰지의 송정숙은 간호사가 타다 바친 둥굴레 차를 건네받으면서도 간호사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우리 재혁이 월급은 마이너스 통장 이자랑 원금 갚는데 싹 다 들어가야 하니까 내 쪽 수입 들어오는 장부는 내가 대충 다 훑어봤다. 내 명의로 한도 넉넉한 가족 신용카드나 하나 파서 내 지갑에 꽂아둬라. 내가 너희 몫으로 살뜰히 저축해준다고 셈 칠 테니. 겸사겸사 매달 어른들한테 바치는 용돈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야. 명색이 며느리인데 시댁에 다달이 생활비 다발 꽂아주는 건 당연한 미덕 아니겠니? 시어머니의 예고도 없는 강압적인 약탈 통보에 은채는 곁에 엉거주춤 서 있던 최재혁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남편이라는 작자는 은채를 향해 다 잘 될 거라는 듯 무능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지금 은채는 환자가 빠져나간 진료실 책상 앞에 앉아 인터넷 뱅킹 화면을 켜고 있었다. 어제도 그 가족 카드로 300만 원이 훌쩍 빠져나갔다. 결제 내역에 찍힌 명목은 어김없이 생활비였다. 앞서 몇 차례씩 긁어댄 카드 대금들을 합치면 이번 달 은채의 수중에 떨어지는 현금은 간호사 월급과 한의원 수도 전기요금을 내고 나면 쥐꼬리만큼도 남지 않았다. 5년간 쉬는 날 없이 사람 몸에 침을 놨지만 그녀의 개인 통장 잔고에는 단돈 10만 원의 여윳돈조차 없었다. 스마트폰 액정이 번쩍이며 하정훈, 친정아버지의 이름이 떴다. 우리 은채, 요새도 진료 보느라 혼이 쏙 빠지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늘 딸을 챙기는 조심스러움과 애틋함이 배어 있었다. 괜찮아요, 아빠. 환자 꾸준히 와서 매일 숨 돌릴 틈은 없네요. 은채는 재빨리 마우스를 클릭해 인터넷 뱅킹 거래 내역 창을 꺼버렸다. 통장의 생활비는 좀 안 모자라고? 서울 물가가 웬만해야지. 우리 재혁 서방 월급만으로는 빠듯할 텐데 끙끙 앓으면서 혼자 버티지 마라. 아빠 여기 비상금으로 쓸만한 적금 하나 아직 안 깬 거 있다. 마우스를 쥔 은채의 소나귀에 꽉 힘이 들어가며 뼈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책상 한편에 덩그러니 놓인 잎사귀가 누렇게 바래버린 스킨답서스를 멍하니 응시했다. 아니에요. 무슨 소리세요? 재혁 씨 월급 꼬박꼬박 잘 들어오고 저도 수입 쏠쏠해요. 제 걱정일랑은 접어두시고 내일 아침에도 혈압약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진료실 안은 건조한 공기를 가르는 가습기에 씩씩거리는 수증기 소리만이 신경질적으로 맴돌았다. 그녀는 볼펜을 꽉 움켜쥐고 눈앞에 처방전 종이 위를 쭉 그어버렸다. 날카로운 펜촉에 종이가 북 찢어졌지만 은채는 갈라진 틈을 수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신우이 최수연이 한의원 유리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수연은 강남숍에서 방금 헤어 세팅이라도 받고 나온 듯 완벽한 메이크업을 한 채 양손에 묵직한 쇼핑백을 2개나 들고 곧장 직원들만 드나드는 약재 조제실로 직진했다. 새언니, 나 요새 속이 하도 쓰려서 죽겠어. 위험에 좋은 약 좀 팍팍 넣어서 다려줘요. 수연은 최고급 백화점 1층에서나 볼 법한 화장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쇼핑백을 한약재 선반 위에 무신경하게 툭 던져놓았다. 은채가 다가가 그 사치스러운 로고를 슬쩍 훑어보았다. 또 회사 때려치운 거야? 아휴, 그 기획팀 부장놈이 완전 진상이잖아요. 인건비 아낀다고 만날 첫날 야근만 시키는데 그게 어디 사람 사는 꼴이에요? 미쳐 돌아버리지의 수연은 눈을 까뒤집고 코웃음을 치며 쇼핑백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에센스 병을 하나 꺼내 들고 이리저리 비춰보았다. 우리 엄마가 여자애는 피부 상하게 너무 기죽고 살면 골병 든다고 차라리 몇 달 집에서 푹 쉬면서 다리나 뻗고 지내래요. 아, 참, 새언니. 다음 달 내 개인 신용카드 청구서 날아올 거 엄마가 언니가 들고 다니는 그 가족카드로 자동이체 좀 돌려놓으라고 하셨으니까 신경 좀 써줘요. 약재 저울에 눈금을 맞추던 은채의 손이 정지했다. 저번 달에 펑크난 내 카드값 내가 싹 다 메워준 지 한 달도 안 됐어. 아, 기왕 해주는 거 좀 시원하게 넘어가줘요. 요새 친구들 생일 파티니 뭐니 청담동 쪽으로 나갈 일이 많아서 그래요. 밖에서 기죽고 다니면 최씨 집안 얼굴에 똥칠하는 꼴밖에 더 돼요. 수연은 방금 네일숍에서 붙이고 온 화려한 인조 손톱을 매만지며 당당하게 요구했다. 게다가 엄마가 맨날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오빠랑 새언니 능력이 다 내 든든한 백 아니냐고요. 나중에 내가 멀끔한 집안에 시집갈 때도 명색이 맏며느리인 언니가 혼수 빵빵하게 지원해줘야 진짜 한 식구 대접받는 거라면서. 그날 깊은 밤, 은채는 침대에 누워 재혁에게 낮에 한의원에서 있었던 진상을 덤덤히 털어놓았다. 머리를 막 감고 나와 축축한 수건으로 뒤통수를 털던 재혁의 양팔이 허공에서 훅 멎었다. 그의 시선이 은채와 마주치지 못한 채 재빨리 방바닥 장판 무늬로 곤두박질 쳤다. 아유, 쓸데없이 꼬투리 잡아서 예민하게 굴지 마라. 엄마가 당신 기분 좋으라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우스갯소리 하신 거겠지. 설마 당신한테 자기 딸내미 살림까지 통째로 떠넘기겠어? 수연이가 아직 철딱서니가 없어서 개념 없이 뱉은 소리야. 그 아가씨 내년이면 내일 모레 30줄이야. 은채가 남편의 비겁한 면상을 똑바로 직시하며 말했다. 아, 알았어. 내일 출근해서 내가 엄마한테 따로 전화해서 입단속 단단히 시킬 테니까. 재혁은 신경질적으로 휙 돌아서더니 도망치듯 이불 속으로 쏙 파고들었다. 오늘 현장 사무소에서 하루 종일 설계도면 보느라 눈알이 빠질 것 같다. 머리 아프니까 불 좀 끄고 자자. 그는 등을 돌린 채 소라게처럼 눈을 꼭 감아버렸다. 그리고 그날 이후 꼬박 한 달이 지나도록 그는 송정숙에게 이 문제로 단 한 번도 항해 전화 따위는 걸지 않았다. 석 달 뒤 최씨 집안에 제법 그럴싸한 호재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수연이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다. 상대는 경기도 용인에서 직원 수백 명을 거느린 알짜배기 중소기업 사장의 늦둥이 아들이라고 했다. 송정숙은 이 혼사에 그야말로 제 영혼을 다 바쳤다. 며칠째 대면하지도 않은 반포동 아파트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으면서 가족단체 채팅방에는 쉴 새 없이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를 쏟아냈다. 그녀의 모든 혓바닥 끝은 무조건 체면이라는 단어로 귀결되었다. 우리 수연이 시집갈 때 혼수는 절대 어디 가서 꿀리면 안 된다. 눈 높은 용인 사돈댁에서 감히 우리 아이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아주 빈틈없이 채워 넣어야 해. 자고로 친정뼈대가 굵고 돈줄이 두둑해야 며느리로 들어가서도 평생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사는 법이야. 토요일 오후 늦게 은채는 한의원 친구류 소모품을 대량으로 주문하려 강남의 논현동 가구 거리를 걷고 있었다. 고급스러운 조명이 쏟아지는 거대한 통유리 매장 쇼윈도 너머로 익숙한 두 실루엣이 포착되었다. 송정숙과 최수연 모녀였다. 두 사람은 육중해 보이는 최고급 이탈리아제 천연 가죽 소파 세트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다.
송정숙이 가죽 표면을 쓰다듬으며 매장 직원에게 다짜고짜 고자세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수연은 그 옆에서 자지러지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길 반대편 인도에 멈춰 선 은채는 직원이 공손히 두 손으로 뽑아드는 계산서를 물끄러미 직시했다. 저 육중한 소파 세트의 꼬리표에 적힌 가격이면 은채의 한의원이 반년 동안 문을 닫지 않고 버텨야 줄 수 있는 순수익과 고스란히 맞먹었다. 송정숙이 요란한 구찌 가죽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한 장 첫 꺼내 직원에게 거만하게 내밀었다. 눈부신 햇살이 반사되며 카드칩이 사악하게 번뜩였다. 은채가 제 손으로 받쳐 송정숙의 지갑에 직행했던 한도 무제한의 가족 카드였다. 은채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졌음에도 건너지 않았다. 천천히 몸을 돌려 방금 지나온 콘크리트 바닥을 되짚어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바싹 마른 모래를 우겨 넣은 듯 지독하고 거칠거칠한 갈증이 치밀어 올랐다. 집으로 치과에 들어온 그녀는 불 꺼진 서재로 곧장 들어갔다. 책상 맨 아래 칸, 가장 무거운 서랍을 억센 힘으로 당겼다. 레일에서 길고 신경질적인 쇳소리가 나며 흉하게 삐걱거렸다. 그녀는 구석에 처박아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통장 거래 내역서 뭉치를 책상 위로 죄다 쏟아부었다. 지난 5년 동안 그녀가 기록해둔 피 같은 은행 입출금 내역의 총집합이었다. 그러고는 컴퓨터 본체 전원을 켜고 부부 생활비 계좌인 최재혁의 통장 내역 조회를 띄웠다. 창백하게 굳은 손가락 끝이 빳빳한 종이 표면 위를 매섭게 훑어내려갔다. 2년 전 5월. 가족카드에서 500만 원 계좌 이체 인출. 그리고 같은 날 최재혁 무능한 계좌에서 수연의 농협통장으로 정확히 500만 원이 꽂혔다. 작년 10월. 가족카드 결제 대금 800만 원을 그 즉시 최재혁의 통장에서 압구정의 유명 성형외과 계좌로 800만 원 정각이 무통장 입금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바로 어제 날짜. 가족카드로 무려 2천만 원 일시불 결제. 가맹점명은 방금 지나온 논현동 가구 갤러리. 숨막히게 빽빽한 배신의 숫자들만이 새하얀 종이 위에 뱀처럼 기어다니고 있었다. 지난 5년간 은채가 시댁 용돈이고 생활비라며 등골을 빼서 바친 그 수많은 액수들은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시누이의 사치와 시어머니의 허영을 치장하는 밑그림으로 사용되었다. 더 참혹한 진실은 남편 최재혁이었다. 그는 이 모든 기생행위를 눈감아준 것을 넘어 자신의 통장을 세탁소 무대 삼아 자기 손으로 꼬박꼬박 환승이체를 시켜주며 완벽한 사기극의 공범 노릇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책상 창밖으로 시커먼 어둠이 덜컥 내려앉았다. 서재 안의 체감 온도가 몇 도는 곤두박질 친 듯 서늘했다. 은채는 컴퓨터 의자에 앉은 채 한참 동안 목석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피를 토하는 절규나 억울함에 몸부림치는 비련의 눈물 따위는 흐르지 않았다. 그저 등골을 타고 뱀파이어의 이빨처럼 파고드는 뼛속 시린 냉기만이 전신을 휘감아 돌았다. 5년이었다. 허리가 끊어져라 뜸을 뜨고 약재를 다려번 돈이 정작 제 가명 통장에는 먼지 한 톨 남지 않았다. 이 우라질 집구석이 그녀의 고혈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쭉 빨아먹은 것이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카메라 시야를 열었다. 찰칵. 가족카드의 무자비한 결제 내역서. 찰칵. 최재혁의 송금 세탁화면 캡처본. 찰칵. 서랍 맨 밑바닥에서 발굴해낸 5년 전 시골의 친정아버지 하정훈이 이 집 매매 대금으로 이체했던 외환거래 송금 영수증 원본. 찰칵.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방금 떼어낸 깨끗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거 수집을 모조리 마친 뒤 서류 다발을 다시 누런 봉투에 구겨 넣고 서랍을 발로 쾅 차서 닫았다. 둔탁한 소리가 서재를 한 번 울렸을 때 지난 5년간 심연 한가운데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던 인내심의 마지막 거품이 바싹 타들어가며 완전히 증발해버렸다. 보름의 시간이 흐른 뒤 주말 오후. 은채는 한의원 재고 정리를 간소하게 마치고 약재가 담긴 쇼핑백 하나를 든 채 반포동 아파트로 걸음을 옮겼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층에 발을 내딛자마자 동물의 직감처럼 이상하리만치 이질적인 기운을 감지했다. 현관 철문이 반쯤 벌어져 있었다. 문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자
센서 조명 아래 처음 보는 최고급 남성용 맞춤 구두 한 켤레가 떡하니 벗겨져 있었다. 좋기 280mm는 족탈해 보이는 웅장한 크기에 구두코 하나 흠칫 없이 반질반질하게 광이 나 있었다. 거실의 전면 한강 뷰 커튼은 오늘따라 활짝 열어져 쳐져 있었다. 최수연이 매끈한 고급 양복을 쫙 빼입은 젊은 남자의 검은 팔뚝을 꼭 낀 채 통유리창 앞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송정숙은 소파 한가운데 여왕벌처럼 깊숙이 자리 잡고 앉아 흡족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의 뒤통수를 감상 중이었다. 최재혁은 주방 아일랜드 식탁 쪽에 불필요하게 엉거주춤 선 채 유리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여기 햇빛 쫙 들어오는 것 좀 봐, 오빠. 저기 창밖으로 한강 바로 내려다 보이는 거 보이지? 수연이 창밖을 가리키며 남자의 어깨에 제 머리를 비비적거리며 평소보다 몇 톤이나 높은 비음을 폭발시켰다. 무엇보다 강남교통 인프라가 끝내주잖아. 오빠 나중에 용인본사로 출퇴근할 때 바로 지하주차장에서 올림픽대로 타는데 10분이면 충분할 거야. 수연의 옆구리에 낀 남자가 매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느릿하게 끄덕이며 평형평수가 넓은 거실 내부를 빙 둘러보았다. 입지는 소문대로 기가 막히게 좋네. 그래도 이 아파트는 아주버님이랑 새언니 분이랑 좀 더 예의를 갖춰서 진지하게 상의를 거쳐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어머, 오빠도 참. 상의는 무슨 수연의 콧소리가 한층 더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이 아파트 전부 새언니가 나 시집가면 축하한다고 통 크게 쏴준 예단 혼수품이나 다름없어. 오빠도 알잖아. 우리 피도 안 섞인 새언니랑 나 진짜 때려야 뗄 수 없는 찰떡궁합 친자매처럼 구는 거 언니가 예전부터 나한테 귀에 못이 박히게 말했어. 이 아파트는 우리 하나뿐인 시누이 주려고 마음의 준비 끝냈으니까 나중에 시집가면 무조건 직장 가깝고 인프라 좋은 반포에서 신혼살림 차리라고. 은채는 현관 중문 타일을 밟은 채 석상처럼 굳어 서 있었다. 손에 든 약재 비닐봉지가 스웨터 바짓단에 구겨지며 약하게 바스락거리는 마찰음을 짜냈다. 화기애애하던 거실에 네 개의 시선이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 현관 쪽으로 돌아갔다. 수연의 인위적인 한박 웃음이 1초가량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지만 그녀는 순발력 있게 안면 근육을 재조립하여 금세 간드러지는 표정을 꾸며냈다. 양복 입은 남자를 억지로 잡아 끌고 은채 쪽으로 총총 다가왔다. 어머나. 새언니, 왜 이렇게 일찍 퇴근했어요? 정혁 오빠, 나랑 새언니야. 정식으로 인사해. 은채는 실내화로 발을 집어넣지 않았다. 그녀의 서리빨 같은 시선은 호들갑을 떠는 수연의 정수리를 훌쩍 건너뛰고 저 멀리 카운터 뒤에 처박힌 최재혁의 면상을 정확히 저격했다. 최재혁의 안색은 독을 집어삼킨 듯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양쪽 눈가 근육이 미친 듯이 파르르 떨려댔다. 들고 있던 맹물잔을 덜컹 소리가 나게 내려놓더니 헐레벌떡 앞으로 달려나왔다. 정혁이라는 그 뺀질한 남자의 거대한 등짝을 방패 삼아 뒷면에 선 최재혁은 은채를 향해 사지가 뒤틀릴 정도로 눈알을 뒤집으며 윙크를 해댔다. 양미간을 잔뜩 구긴 채 소리 없이 입술만 미친 듯이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오직 은채만 읽어낼 수 있는 천박하고 애처로운 구화였다. 일단 입 다물어라. 이 사람 가고 방에 가서 제발 다 해명할 테니 가만히 맞춰줘라. 송정숙 역시 기겁하며 육중한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 젠걸음으로 다가오더니 은채의 팔뚝을 찰싹 때리는 척하며 굵은 손톱으로 은채의 스웨터 올이 뜯어지도록 악착같이 꼬집어 비틀었다. 아이고, 그렇고 말고. 우리 최씨 가문은 본래 안주인들이 콧대가 높고 화목한 게 가풍이지. 새언니랑 시누이가 니거 내거 없이 사이좋은 거 동네가 다 안다니까. 은채야, 안 그러니? 귀한 손님 발걸음하셨는데 이렇게 문지기처럼 뻘쭘하게 서 있지 말고 어서 들어가서 보이차나 한 잔 내오렴. 은채는 이빨이 으스러져라 억지가식 웃음을 짓는 시어머니의 찌그러진 낯짝과 그 뒤에서 협박과 애원을 버무려 빔처럼 쏘아대는 남편의 비루망측한 꼬라지를 번갈아 관찰했다. 5년 이이 구역질 나는 양반집 코스프레 연극 무대에 이름 없는 소품으로 처박혀 있던 5년의 세월. 그나마 쥐어짜내던 일말의 인내와 도리의 끈이 20초의 정적 속에서 완벽하게 박살나 모래알이 되었다. 이건 단순히 철딱선이 없는 시누이의 허언증이 발동한 게 아니었다.
이 미친 일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대본을 짠 대국민 사기극 초연 무대였다. 그리고 자신은 대사 한 줄 통보받지 못한 채 당일 현지 섭외되어 호구처럼 박수나 쳐야 하는 멍청한 피에로로 철저히 농락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혁이 은채를 향해 교양 있게 허리를 90도로 꺾어 보였다. 새언니분, 처음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과분하고 어마무시한 집을 턱하니 내주시다니 이 큰 하해와 같은 은혜를 살면서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은채는 묵묵히 들고 있던 한 약재 비닐봉투를 현관 바닥에 툭 내려놓았다. 그녀는 언성을 높여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화분 하나 깨부수지도 유리창을 후려치지도 않았다. 은채의 목소리는 데시벨 하나 떨리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그래서 더욱 핏기가 없는 얼음장이었다. 그쪽이 저한테 엎드려 감사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을 텐데요. 넓은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듯 정지해버렸다. 최재혁이 사색이 되어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은채의 어깨를 억센 힘으로 쥐어틀었다. 하은채, 당신 오늘 진료가 너무 고돼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구만. 당장 부부 한방 들어가서 좀 누워있어. 은채는 어깨를 세차게 비틀어 남편의 더러운 소나귀를 벌레 털어내듯 쳐냈다. 그녀는 몸을 꼿꼿이 세운 채 당황한 정혁의 눈동자를 물러섬 없이 정면으로 꽂아보았다. 이 아파트의 소유주는 오직 저 하은채 단독 명의입니다. 집 매매할 당시의 억대의 자금 통투출 전액은 제 시골 친정아버지의 피땀 같은 공무원 퇴직금과 평생을 부어온 적금 통장에서 나왔습니다. 은채는 말의 마디마디에 징을 박아 넣듯 또박또박 씹어 뱉었다. 당신이 보는 최씨 일가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10원짜리 동전 하나 보탠 적이 없단 말이죠. 고로 이 30평대 아파트는 예전에도 아니었고 지금 이 순간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도 저 신우이라는 짐승의 안방에 들어갈 혼수 따위가 될 일은 되져도 없습니다. 정혁 양반의 얼굴이 흡사 남양 특집의 처녀 귀신을 정면으로 본 것처럼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가 삐걱대는 목을 기계처럼 획 돌려 덜덜 떠는 수연과 송정숙을 번갈아 직시했다. 새언니. 지금 이 대낮에 무슨 미친 망발을 쳐 짓거리는 거야. 수연이 미친년 널뛰듯 꽥 비명을 지르더니 허공에 손톱을 세우고 은채를 쥐어뜯을 듯 밀치려 들었다. 송정숙이 혼비백산하여 앞으로 미끄러지듯 튀어나오며 벌겋게 핏대가 선 상판대기로 정혁을 향해 미친 듯이 손사래를 연타했다. 아이고야. 정혁아, 내가 오해를 해도 단단히 풀거라. 제가 오늘 밥을 잘못 먹었나 지금 단단히 헛거들 보고 지랄 환장을 하는 거야. 오늘 침 꽂다가 스트레스라도 왕창 받아서 재혁이랑 부부싸움하고 지금 홧김에 여기다 불 지르는 거야. 이 집은 영락없이 우리 대대로 내려온 장남 속옷 털어서 무리해서 산. 은채는 그 진물이 질질 흐르는 더러운 변명이 남자의 고막에 닿기도 전에 코트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척 뽑아 들었다. 갤러리 앱을 켠 뒤 가장 상단의 즐겨찾기 사진을 터치했다. 최대 밝기로 켜진 새하얀 액정빛이 정혁의 콧잔등 코앞까지 들이밀어졌다. 제 말이 미친 소리처럼 안 믿기신다면 이게 방금 전 관공서에서 뽑아놓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원본 캡처입니다. 폰 켜서 언제든 확인해 보시죠. 은채는 정혁의 확장하는 동공의 떨림을 감상하며 자비 없이 쐐기를 박아 넣었다. 이걸로 모자라시다면 구청 금고 털듯 5년 전 저희 아버지가 매도인에게 전액 입금한 증거인 외환거래 영수증 원초본까지 싹 다 뽑아다가 얼굴에 붙여드릴까요? 남자의 시선이 스마트폰 화면 안에 박힌 새빨간 행정직인과 그 아래 부동의 활자로 새겨진 소유자 하은채라는 네 글자에 정확히 수직으로 내리꽂혔다. 그의 안색은 락스 물을 뒤집어 쓴 듯 순식간에 하얗게 표백되어 버렸고 툭 튀어나온 목을대가 연거푸 침을 삼키느라 크게 위아래로 한번 출렁였을 뿐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술이 들러붙고 말았다. 정혁은 엉겁결에 무릎이 꺾이며 뒷걸음질을 쳤다. 반짝이는 맞춤 구두에 징박힌 뒷굽이 현관 대리석 타일 모서리를 푹 긁으며 끽하는 날카롭고 천박한 마찰음을 토해냈다. 불과 10여 분 전만 해도 허세와 속물근성으로 가스레인지 불처럼 달아올라 있던 거실의 분위기가 이 순간 시베리아 벌판처럼 완벽하게 냉동되어 버렸다.
최수연은 아까 그 간드러지던 오만한 미소를 입가에 매단 채 안면 마비라도 온 듯 입꼬리를 실룩거렸고 두 눈만 튀어나올 듯이 부릅뜨고 있었다. 그녀가 다급하게 남자의 양복 소매 끝자락을 거머쥐고 잡았다. 쇳소리가 섞인 기괴한 비명이 입 밖으로 찢어졌다. 정혁 오빠. 저딴 쓰레기 같은 사진 절대 보지 마, 눈 버려. 저 미친년이 앙심 품고 가짜 서류로 조작해서 합성한 피싱 사진이야. 우리 새언니가 정신병원 다니는 이력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거품 물고 발작하는 거라고. 정혁은 마치 수연의 가녀린 손가락에 시뻘건 숯불 인두라도 처발라져 있는 사람처럼 기겁하며 고상한 양복 소매를 확 뿌리쳐 버렸다. 워낙 힘있게 내동댕이 쳐진 탓에 하이힐을 신고 있던 수연은 무게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거실 유리 테이블에 하마터면 이마를 찌을 뻔하고 주저앉았다. 정혁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현장에서 썩어가는 냄새를 풍기는 최씨 일가 누구와도 단 한 번 눈길을 섞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에 원목 마루만 징그럽게 쏘아보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구실을 쥐어짜냈다. 아, 저기. 갑자기 머리가 번뜩 생각이 나는데 용인 본사 공장 라인 쪽에 지금 당장 대표이사 사인이 떨어져야 할 기계가 고장 났다고 해서요. 저는 더 이상 여기 못 있겠고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아이고 매, 이 지랄을 어째. 정혁아. 내 말 좀 제발 1분만 끝까지 들어보고 무식한 시어머니 송정숙이 치가 떨리게 허벅지를 찰싹찰싹 소리 나도록 내리치더니 한 짝에 5,000원짜리 싸구려 털 슬리퍼가 벗겨져 발가락이 튀어나오는 것도 모른 채 현관으로 코뿔소처럼 돌진해 남자의 팔뚝을 우악스럽게 낚아채려 들었다. 하지만 정혁은 몸을 획 돌려 등을 보였다. 번듯하게 걸려있던 구두 주걱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고급 가죽 구두 뒤축이 흉하게 접혀 지시겨지든 말든 걸레짝처럼 우겨 신고는 좀비 떼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도망치듯 현관문 손잡이를 우당탕 거칠게 당겼다. 이거 정말로 피치 못할 오해라니까요. 저 병신년 서류가 진짜 배기가 아니라 이 집구석은 뼈대 있는 장남 내 집 쾅. 귀청을 찢는 철문 닫히는 굉음이 송정숙의 콧잔등 3cm 앞에서 무자비하게 쾅 하고 때려 박혔다. 그녀의 구역질 나는 거짓말은 육중한 철문 밖으로 단 한 음절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밀폐되었다. 곧이어 도어록이 잠기며 삐리릭 하는 건조하고 경멸스러운 전자음이 복도를 울려 퍼졌다. 사기극에 동원된 30평짜리 아파트 안은 흡사바멸도 시의 영안실처럼 섬뜩하고 끈적한 정적에 휩싸였다. 주방 빌트인 냉장고의 컴플에서 자재가 우분거리며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만이 이 숨막히는 공간을 부유하고 있었다. 은채는 핸드폰을 여유롭게 코트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액정 화면이 까맣게 죽어내렸다. 그녀는 혼이 빠져 사색이 된 이 사기꾼 일당의 면상을 굳이 쳐다보는 수고로움을 거친 대신 꼿꼿이 허리를 굽혀 아까 내팽개쳤던 당귀와 환기약재 봉투를 주워 들었다. 자신만의 보송보송한 실내화에 발을 우겨 넣은 다음 무참히 깨진 얼음장 같은 거실을 가로질러 주방을 향해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걸어갔다. 너 저기 안 서. 등 뒤에서 악에 바친 송정숙의 단말마 비명소리가 화산 터지듯 폭발했다. 은채의 걸음이 정지했다. 송정숙이 투우장의 소처럼 돌진해 오더니 은채의 스웨터 소매자락을 들깨처럼 물어뜯을 기세로 확 틀어잡았다. 극도의 악의 힘에 억눌려 은채의 꼿꼿한 어깨가 삐딱하게 기울었다. 너 인연, 늘 진짜로 눈깔에 귀신이 씌어서 미쳐 돌아버렸구나. 우리 수연이가 그렇게도 재벌집 흉내내며 시집 잘 가는 꼴이 배알이 꼴려 못 봐주겠디? 눈물이 나서 화병이 천하디? 내가 저 용인 사장네 사모님하고 이 혼사 이어붙이려고 찜질방에서 얼마나 비굴하게 때밀어주고 무릎 꿇고 웃음 팔아먹었는지 내년이 알기나 해. 내 썩어 빠진 혓바닥 하나 논죄값으로 방금 저 금덩어리가 기겁을 하고 호적 파서 도망가 버렸잖아. 이게 상도덕에 어긋나게 사람이 할 짓거리야? 이천하에 호로금수만도 못한 년. 은채는 극도의 흥분으로 모세혈관이 터져 기미처럼 붉게 올라온 시어머니의 천박한 면상을 물끄러미 직시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시선을 발치로 쳐박아 제 소매를 걸레 짜듯 틀어진 그 탐욕스러운 시어미의 손모가지로 눈길을 옮겼다.
그 주름지고 늘어진 손목에는 24K 쌍가락지짜리 순금 팔찌가 흉하게 번쩍거리고 있었다. 3주 전 기생충처럼 꽂아둔 가족 신용카드에서 200만 원이 허공으로 증발하고 난 직후 생겨난 바로 그 장신구였다. 당신 그 더러운 손 떼시죠. 은채의 음성은 여전히 1데시벨의 변화조차 치열하지 않은 소름 끼치는 진공 상태였다. 내가 미쳤다고 놔. 되져도 못 놔, 이년아. 너 당장 주머니에서 폰 빼들어서 우리 정혁 사위한테 다이렉트 콜 걸어서 오해라고 설명해. 당장 엘리베이터 내려가 쫓아가서 벤츠바퀴에 대가리 쳐박고 무릎 꿇으면서 빌란 말이야. 내가 방금 눈깔이 돌아서 진료실 일 때문에 홧김에 정신분열 일으켜 헛소리 짓거린 거라고.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미친년 헛소리라고 100배 사죄하고 당장 잡아오란 말이야. 빨리. 송정숙이 입가에 친 거품을 질질 물며 은채의 팔뚝을 좌우로 미친 듯이 쥐고 흔들어댔다. 그제야 바닥에 처박혀 혼비백산하던 최수연도 발작 퓨즈가 켜져 버렸다. 두 눈의 흰자에 시뻘건 핏대를 가득 세운 채 은채의 콧등 앞까지 기어와 삿대질을 해댔다. 내년이 먼지나 기어다니는 시골 개천 출신 주제에 감히 내 결혼을 쪽내? 넌 청주 바닥에서 분내 맡으며 이기적으로 서울 남자 물어서 팔자 고쳐먹었으면서 난 재벌집 재력가 며느리로 화려하게 들어가니까 시기 질투에 배알이 꼴려서 창자가 뒤틀릴 것 같았어? 이 악독하고 천박한 사이코패스 병신년아. 만약에 정혁 오빠가 이 일 때문에 멘탈 나가서 나한테 당장 파혼하자고 문자 하나라도 날리면 나 이거실 베란다 방충망 찢어발기고 당장 한강 뚝배기 깨고 다이빙해서 네 눈앞에서 뒤져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은채는 억눌린 오른쪽 팔꿈치 관절에 순간적으로 지렛대처럼 체중을 모아 송정숙의 더러운 소나귀를 확 뿌리쳐 쳐냈다. 반동 카운터를 정통으로 맞은 송정숙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리더니 소파 빈 구석에 방귀 뀌듯 엉덩방아를 찌으며 흉하게 나자빠졌다. 그래서 나한테 그 짓거리 하라고 시키면 시부모랑 시누이라는 작자들이 대체 그 용인 머저리한테 뭐라고 그 구멍 뚫린 변명을 하실 건데요. 은채가 몸을 획 돌려 쌍심지를 켠 폐륜 모녀를 향해 작두처럼 차갑게 쏘아붙였다. 자, 어디 내가 멍석 깔아줄 테니 한번 짓거려 봅시다. 부동산 관공서에서 뗀 등기부등본에 버젓이 도장 찍힌 제 촌스러운 이름 석자는 대법원 전산망이 해킹당해서 공무원이 오타가 난 거라고 둘러대실 건가요? 뼈 빠지는 바칠과 철가방 배달해가며 저희 친정아버지가 매도인에게 쏴준 통장 이체 기록 2억 몇천만 원은 밤에 유령이 조작해서 박아버린 가짜 활자라고 우기실 텐가요? 아니면 최씨 가문은 대체 땅 파서 무슨 뾰족한 로또 복권이라도 맞을 수단으로 저 콧대 높은 사돈댁에서 혼수장만해 오라고 요구하는 어마어마한 채면 덩어리의 뒷구멍을 쌈짓돈으로 메꿀 작정이셨냐고요. 이 구역질 나는 빈대 새끼들아. 너 되질래 인연. 송정숙이 덜덜 경련을 일으키는 손가락으로 은채를 허공에서 콕콕 찌르며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파랗게 폐색이 된 입술만 달달 붕어처럼 닫았다 열었을 뿐 단 한 음절의 반박 논리도 찾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이제 그만들 좀 작작해. 여태껏 쓰레기 분리수거통 뒤에 숨어 쥐새끼처럼 눈치만 구워 먹던 그 남편 최재혁이 마침내 무능한 아가리를 쫙 열어젖혔다. 그가 성큼성큼 다가와 바들바들 사시나무 떨듯 떠는 자기 애미와 은채 사이에 콘크리트 방파제처럼 억지로 끼어들었다. 그의 낯짝은 길바닥에 개똥을 씹은 듯 푸르스름하게 질렸다가 벌겋게 핏대가 올라오길 반복했고 양쪽 관자놀이에서는 시퍼런 핏줄이 지렁이처럼 펄떡거리고 있었다. 최재혁은 은채를 살기등등하게 쏘아보았다. 그의 더러운 동공에는 아내를 속여먹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일말의 털끝만한 죄책감 따위는 일절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이 완벽하고 달콤했던 20억짜리 대국민 사기극이 순식간에 밑바닥 삼류치정 호러국으로 곤두박질 친 것에 대한 찌질한 짜증과 통제불능의 분노만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하은채, 당신 오늘 정말 미친년처럼 선식에 넘네. 최재혁이 입술을 꽉 채워 물며 이빨 사이로 불쾌한 바람소리를 내며 짓씹듯 중얼거렸다. 그래, 씨부랄 100번 양보해서 법적 서류상 당신 명의로 된 집 맞다고 척어. 그래도 이 씨발 여자가 융통성이라곤.
아무리 속에서 열불이 천하고 기분이 더럽다고 야만인 식인종처럼 외간 남자 멀쩡히 두 눈 뜨고 버티고 서 있는 데서 꼭 그렇게 억척스럽게 우리 엄마랑 내 동생 얼굴에 개똥칠을 해야 직성이 풀려 구멍이 뚫려? 앞뒤 잴 줄 모르는 답답한 벽창호 같은 여자야. 저 사람 용인으로 일단 입에 발린 소리 던져서 곱게 돌려보내놓고 우리끼리 저녁상 깨끗이 물리고 거실에 앉아서 조용히 대가리 맞대고 딜이나 단판을 지으면 될 일을 가지고 굳이 꼭 이렇게 산통을 다 깨고 개판 5분 전을 쳐야 성이 차냐? 은채는 천천히 고개를 위로 치켜들고 위선과 역겨운 이기심으로 전신이 찌든 남편이라는 작자의 실체를 관통에 꿰뚫어 보았다. 내가 만약 아까 병신 등신 새끼처럼 아가리를 꼭 닫고 니들 동조에 고개 구덕여줬더라면 대체 그 잘난 사기꾼의 융통성으로 이 빚더미 사태를 어떤 마법으로 수습하시려고 방금 그런 헛소리를까? 은채가 서늘하고 경멸이 담긴 숨통으로 응수했다. 최재혁은 정당한 비판에 시선을 더럽게 회피하며 허공으로 모니터 커서 굴리듯 눈동자를 굴렸다. 아니, 그야 뭐 그냥 대한민국 결혼 풍습의 흔한 구색 맞추기 행사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지. 그쪽 집안 시부모 될 꼰대 사람들이 아파트 구경이나 쓱 훑으러 올 텐데 그냥 한 번씩 강남에 집 얻었네. 와, 아주 좋네요. 평수 널찍하네요. 으리으리하네요. 하고 서로 쌍방으로 체면치레나 하고 세워주고 하하호호 치우면 그만인 거잖아. 내가 무슨 30대 그룹 재벌집 총수 마누라도 아니고 누가 강도처럼 뒷골목에 칼 들고 쳐들어 나타나서 내 집 문서에 빨간 줄 그어가며 뺏어간댔냐? 넌 아주 옛날 신혼 초부터 왜 그렇게 심사가 베베 꼬인 피해 망상 걸린 인간처럼 모든 세상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세상 천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적 서류에 도장 찍힌 내가 내 호적상 남편인데 내 두 눈에 흙이 들어와 파묻혀도 내가 내 뒤통수 치고 널 팔아넘기기를 하겠냐고 믿음을 못 주냐? 아, 적당히 서로 허세 부리면서 체면이나 세워주고 구라치면 그만인 행사다. 은채가 기가 차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주걱거렸다. 그녀는 몸을 비틀어 카운터 모서리에 놓여있던 조금 전 재혁이 생존을 위해 홀짝이던 절반 남은 냉수컵을 쓱 집어들었다. 그녀의 오른손목이 일말의 자비 없이 뒤통수 치듯 획 꺾였다. 촥! 유리컵 안에 찰랑이던 차가운 생수 반 컵이 고스란히 최재혁의 엉거주춤한 바짓가랑이와 구두끈 위로 회초리 치듯 날카롭게 퍼부어졌다. 축축한 액체가 순식간에 양복 회색 바지통을 진갈색으로 얼룩덜룩 적셔버렸다. 최재혁이 맨발에 불똥이라도 튄 들짐승처럼 펄쩍 지상으로 튀어올랐다. 눈깔이 개구리처럼 튀어나올 정도로 흰자를 번뜩였다. 시발, 아, 너 지금 진짜 미쳐 돌았냐? 기껏 강남 한복판에서 기생충 짓거리로 형식적으로 체면 세우는 연극 구경. 이제 다드런 없이 실컷 공짜 관람하셨을 테니까. 이제 싸구려 삼류쇼가 끝났으면 당장 이 시간부로 내 아파트에서 보따리 짐 싸서 한 마리도 남김없이 꺼져. 은채는 쥐고 있던 빈 유리 물잔을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위로 그게 깨지든 말든 쾅 하고 처박아 버렸다. 둔탁하게 터지는 파열음이 주방의 공기를 찢고 집어삼켰다. 이 미친 상년이 꼴에 도도한 척하더니. 아이고 억울해. 이거 도저히 분해서 안 되겠다. 니 딴 당장 주머니 폰 전화 내놔. 내가 내 시골 사돈 영감탱이한테 다이렉트 통화로 연결해서 개거품 물고 따질 테라. 도대체 딸자식 밥상머리 가정교육을 얼마나 쌍스럽게 시켜 처먹었길래 시부모 눈에 뵈는 것도 없이 어른 눈앞에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저주 퍼붓고 물따귀를 갈기냐고 내 천벌을 받겠다져 물어갈기 테니까. 송정숙이 치매온 노인네처럼 발작을 미친 듯 일으키며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거실 테이블에 이리저리 던져 놔둔고는 자기 가죽 가방 지퍼를 미친 듯이 쑤시고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징그러운 손가락 아프시게 직통으로 건방 떨면서 거실 필요 일절 없어요. 은채가 다시 주머니에서 최신 폰을 빼들더니 1초의 주저함 없이 단축번호 앱을 누르고 가장 고음질 스피커폰 버튼을 파랗게 켰다. 그러고는 폰 자체를 커다란 거실 유리 테이블 중앙에 야구공 던지듯 팽개쳤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단조로운 관공서 안내원 같은 발신음이 딱 3번 무미건조하게 울리자마자 전화가 허무하게 연결되었다. 스피커폰을 통해 하정훈의 나이 들고 연륜이 묻어나는
그러나 한없이 다정다감한 친정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 벽면 전체에 쩡쩡하게 울려 퍼졌다. 우리 이쁜 공주, 막내 은채 아가씨냐? 그 꽉 막힌 한의원 퇴근은 무사히 다 마친 거고? 그 숨막히는 찰나, 거실 전체를 하이에나처럼 꽉 채우고 물어뜯던 발작적인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완벽하게 음소거되었다. 송정숙의 가죽 가방 지퍼를 쥐어뜯던 파충류의 비늘 같은 손이 공중의 화석처럼 얼어 굳어버렸다. 최재혁의 허세 부리던 낯짝은 갓 땅속 무덤에서 3일 만에 파낸 부패한 시체처럼 잿빛으로 말라 비틀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오장육부가 탈수기에 돌아가는 듯 뒤틀리는 공포를 피부 저 밑바닥부터 느꼈다. 자신이 강남 한복판에서 중견기업 대기업 타이틀 팀장 껍데기를 파고 사람 구실 흉내를 낼 수 있었던 유일하고 절대적인 자금줄 이유는 전적으로 장인어른의 그 억대가 넘는 막대한 매매 현금 지원 덕분이었다. 그는 5년 내내 장인 앞에서 바닥 청소까지 혓바닥으로 해줄 듯 간도 구워 바치고 쓸개 토막 내줄 듯한 100점 만점 효자사위 코스프레 연기를 그토록 처절하게 사기치며 연기해오지 않았던가. 아빠 은채가 화석이 된 쓰레기 사기전과조 3인방을 서늘하게 내려 굽어보며 일말의 흔들림 없는 입술을 수평으로 열었다. 나 아직 진료실 복장 못 갈아입었는데 여기 집이 좀 소란스럽네. 마침 시어머님이랑 싹수 없는 시누이 아가씨도 같이 나란히 엎드려 계세요. 5년 전에 아빠가 이 반포 10억대 아파트 매매 대금 현금으로 전에 쿨하게 계좌 쏴주신 문제에 대해서 이 더러운 시댁 일가족 식구들이 아주 긴밀하고 양심적으로 우리 둘 쪽에 상의하고 싶어 하셔서요. 전화했어요. 하은채, 은채야. 제발 너 이 광기 어린 짓 좀 그만둬 당장. 최재혁이 짐승성대 결절 걸린 듯한 괴성을 내지르며 테이블에 켜진 폰 액정을 부수려는 듯 무식한 슬라이딩을 온몸으로 시도했다. 송정숙은 제 두 더러운 손바닥으로 제 조동아리를 피가 나도록 꽉 틀어막고는 산소 호흡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한 채 사시나무 바람 맞은 듯 바들바들 사타구니까지 떨기 시작했다. 구덩이에 구석 처박힌 최수연은 아예 바닥에 찰싹검처럼 엉겨붙어 모기만한 숨쉬는 신음소리만 질질 흘렸다. 만약 지금 당장 여기서 정혁 측 남자 측 재벌 사돈댁 어른들에게 자기네 일가가 수백억 자산가 코스프레를 하며 혼수용 껍데기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후려치려 했다는 이 천박하고 더러운 사기극의 알맹이 전말이 들통난다면 그날로 최 씨 가문은 친척들 이웃들 사이에서 소문장 나서 3대가 멸할 대망신 씨가 마르고 개망신을 당하며 사회적 명줄매장을 당해 파면당할 것이 너무나도 투명하게 자명했다. 재혁의 덜덜 떨리는 지문 없는 손끝이 밝은 액정 유리에 닿아버리기 1초 직전 은채가 매처럼 한 발 앞서 공중에서 폰을 낚아채 버리고는 통화화면의 스피커 증폭 모드를 차갑게 꺼버렸다. 아니요, 아빠. 별일 안 해요. 방금 시골 어머님들이 비밀번호 공동번호를 아예 잘못 누르고 다른 아래층 위층 남의 집으로 침해온 것처럼 잘못 들어오셨지 뭐예요? 제가 조용히 지편관 치우고 있다. 밤에 다시 따뜻하게 영상통화로 다시 얼굴 보고 걸게요. 은채는 일말의 찌꺼기 미련조차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붉은 통화 종료 버튼을 엄지로 눌렀다. 그리고 눈길 한 번 돌아보지 않고 굳건하게 잠겨있는 현관의 육중한 철문을 집게 손가락으로 길고 날카롭게 가리켰다. 이 방구석에서 찌그러져 꺼져. 10여 분이 폭풍전야처럼 흐른 후 아파트 입구의 육중한 현관문 쇳덩이가 차가운 도어록 잠금 소리와 함께 3마리의 구더기를 뱉어내고 영원히 굳게 닫혀버렸다. 텅 빈 15층 높이 거실 바닥에는 꼴사납게 엉거주춤하던 방금 전 재혁의 양복 바짓단에서 오줌처럼 뚝뚝 떨어져 내린 차가운 얼음물 웅덩이 잔에 하나만이 흥건하게 남아 이치가 떨리게 역겹고 비린내 나는 막장 가족 사기단 드라마가 환상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었음을 지독하게 증명하고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 기기괴괴한 날 이후 사흘 동안 반포동 한강 뷰가 내려다 보이는 이 아파트는 사람의 온기라곤 말라비틀어진 귀신이라도 당장 튀어나올 듯 소름 끼치게 숨죽이며 죽어 있었다. 최재혁은 본인 능력도 안 되는 되도 않는 회사 핵심 비상 프로젝트 철야 야근이라는 더러운 핑계의 보호막 갑옷을 둘러치고 사흘 내내 쥐새끼처럼 집안 구석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은둔했다. 그 대신지 마누라 가게 통장에 꼴랑 밥통갑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 값을 띡 던져 인심 쓰듯 이체해 쳐넣고는
개미만한 찌질함 극강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당돌하게 띡 날려보냈다. 내용인즉슨 이러했다. 그 잘난 부부 당분간 서로 감정 싸움 밑바닥 다 멈추고 서로 이성적으로 머리 좀 식히자. 우리 친엄마가 그날 쌍년짓 충격 엄청 크게 받아서 사흘 내내 고혈압 수치가 200을 찍고 넘어간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니 너 한의원 진료장부에서 현금 좀 넉넉히 빼가지고 다가오는 이번 주말에 최고급 한우 꼬리반골 특대형 세트랑 산삼액기스 세트 좀 두둑하게 바리바리 싸들고 시골 본가에 기어 내려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 무난 사죄 인사라도 먼저 상납하러 오라는 개 짖는 소리였다. 은채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그 혐오스럽고 토악질 나오는 쓰레기 문자를 읽고는 단 한 글자의 자음 모음 답장도 낭비하지 않은 채 휴지통으로 버려버리고 액정 전원 버튼을 차갑게 꾹 눌러 꺼버렸다. 수요일 해질 무렵 저녁. 은채는 예년 평균보다 눈에 띄게 일찍 오후 한방 진료 셔터를 마감하고 아파트로 조용히 돌아왔다. 거실 천장에 화려한 메인 샹들리에 대형 전등을 일부러 켜지 않고 현관 입구에 창백한 주황색 센서 등 조명 한 구석 빛에만 의지한 채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냉랭하게 식어버린 육중한 대리석 식탁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동공 앞에는 지난 5년간의 피를 빨려 말리는 피눈물 나는 은행 거래 명세서 내역서 다발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구청 부동산 아파트 소유권 증명 원본 용지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낡고 누런 서류 봉투만이 전쟁터 전리품처럼 덩그러니 놓여 웅크리고 방치되어 있었다. 정확히 스마트폰 시계가 저녁 7시 정각을 알리자마자 고요하던 현관 밖 두꺼운 철문 도어록 전자패드에서 벼락같이 다급하고 히스테릭한 비밀번호 버튼 타격음이 연속으로 재지듯 터져나왔다. 평소 퇴근할 때처럼 검지 지문으로 부드럽고 여유롭게 인식하며 열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극도의 증오와 광기 분노에 찬 날카로운 손톱 끝으로 액정 유리를 바득바득 갈갈이 찢어 발겨 부숴버릴 듯 무식하고 악에 받쳐 쑤셔대는 소름 끼치고 흉폭한 타격음이 허공을 찢었다. 삑삑삑삑삑삑. 철컥, 뚜루루. 강제 해제된 현관문이 밖에서 대포 아래 직격당한 듯 거칠고 흉포한 기세로 앞뒤 안 가리고 벌컥 잔인하게 열려 젖혀졌다. 두꺼운 강철 철문이 안쪽 현관 신발장 맞춤 가구 모서리에 격렬하게 들이받쳐 갈리며 쿠당탕. 아파트 꼭대기층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거대한 파괴적인 파열음을 토해냈다. 송정숙은 산발을 한 채 당장이라도 피눈물을 쏟을듯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를 손에 거머쥔 채 광풍처럼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은채는 식탁 앞에 앉은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거실 그늘진 곳에 앉아있는 은채를 단번에 발견한 송정숙은 괴성을 지르며 짐승처럼 덤벼들었다. 그녀는 손에 쥔 검은 비닐봉지를 북 찢어 발기더니 그 안으로 불쑥 손을 집어넣어 내용물을 한 움큼 움켜쥐고는 은채를 향해 무자비하게 집어 던졌다. 차! 거칠고 굵은 하얀 알갱이들이 은채의 어깨며 머리칼 위로 쏟아져 내리더니 바닥 사방으로 흉하게 흩뿌려졌다. 굵은 소금이었다. 이 썩어 죽을 재수 없는 년. 독사 같은 년. 이제 속이 시원하냐? 송정숙은 광기 서린 몸짓으로 소금을 퍼부으며 거실 바닥이며 고급 소파, 나아가 식탁 위까지 미친 듯이 소금 세례를 퍼부어댔다. 굵은 알갱이들이 유리컵에 부딪히며 타닥타닥 파열음을 냈다. 용인에서 방금 최종 파혼 통보가 날아왔어. 정혁이네 집에서 오늘 정오에 중매쟁이 편으로 정식으로 으름장을 놓더라. 최씨 집안 식구들은 싹 다 사기꾼 집단이라면서. 약혼 취소는 당연한 거고 고급 호텔 예식장 예약하느라 걸어둔 수천만 원짜리 위약금까지 우리 보고 싹 다 물어내라잖니. 송정숙의 성대는 이미 기괴하게 찢어져 있었다. 그녀는 소금을 집어 던지며 바닥을 구르듯 통곡하기 시작했고 짜낸 눈물이 얼굴에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씻어내리며 두 갈래로 흉한 자국을 만들어냈다. 전생에 무슨 몹쓸 죄를 지었길래 너같이 집안 말아먹는 년을 며느리랍시고 들였을꼬. 내년 하나 때문에 우리 수연이 평생 밥줄이 싹 다 끊겨버렸어. 저 정혁이네 집안이 용인 알짜배기 공장을 몇 개나 굴리는지 내가 알기나 해? 이만한 사돈댁 놓치면 우리 수연이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금수저 집에 시집 갈 수 있는 줄 알아? 넌 단순히 눈꼴이 셔서 그래.
내년은 그저 우리 최씨 가문이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시기 질투해서 배를 앓는 거라고. 봉지 안에 소금마저 바닥이 났다. 송정숙은 빈 비닐봉지를 바닥에 패대기 치더니 성큼성큼 식탁 앞으로 다가와 양손으로 대리석 상판을 쾅 짚고는 먹잇감을 노리듯 은채를 쏘아보았다. 내 똑똑히 일러두마, 하은채. 이 일은 절대 이대로 안 넘어가. 내년이 우리 수연이 혼사 망친 정신적 피해보상금 싹 다 물어내. 그 잘난 한의원 쪼가리에서 침 놓고 벌어들인 돈 모조리 토해내란 말이야. 내일 당장 그 계좌 안 열면 내가 진료실 문턱에 들어 누워 발악을 해서라도 단지 바닥 사람들이 내년이 얼마나 독사 같은 상년인지 온 동네방네 다 알게 해줄 테니까. 은채는 고요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깨 위에는 여전히 굵은 소금 알갱이 몇 개가 올려져 있었다. 그녀는 몸을 피하지도 팔로 막아내지도 않았다. 극도의 분노로 일그러뜨린 송정숙의 흉측한 낯짝을 빤히 관찰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헛웃음이 치밀어 오름을 느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시어머니의 이런 작태가 시골 촌구석에서 올라온 무식함과 열등감에 발로라 치부하며 친척들 앞에서 가짜 허세나 부리게 내버려 두려 했다. 자신이 한 발짝 물러서고 예민하게 굴지 않으면 남들이 숨쉬듯 말하는 가족의 체면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야 완벽하게 깨달았다. 송정숙 비위의 원천은 바로 은채 본인의 오랜 침묵이었다. 저 늙은 여자의 무의식 밑바닥에는 며느리의 삼짓돈은 당연히 최씨 가문의 것이며 며느리라면 응당 시누이의 영광을 위해 제 골수까지 뽑아 바쳐야 한다는 논리가 따리를 틀고 있었다. 만약 며느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건 악독한 범죄가 되는 것이었다. 은채가 느릿하게 손을 들어 어깨에 묻은 굵은 소금을 가볍게 털어냈다. 가서 마음껏 제발 누워보시죠. 은채는 송정숙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결 한 점 일지 않는 고요한 음성으로 대꾸했다. 송정숙은 숨을 삼키며 주춤했다. 이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듯했다. 제가 이 반포동 상가의 한의원 개업하고 꼬박 5년을 일했어요. 매일 저한테 진료받는 분들이 다름 아닌 이 단지 이웃 아주머니들입니다. 가서 발악하실 때 꼭 확성기 하나 챙겨가세요. 며느리 이름으로 판 가족 카드 빼서 들고 백화점 명품관 돌아다니며 긁던 일이며 강남 가구 거리에서 2천만 원짜리 소파를 망설임 없이 일시불로 긁어댄 일이며 급기야 친정아버지가 쌈짓돈 털어 사준 며느리 혼수 아파트를 시누이 예단으로 바치려다 사기친 일까지 빠짐없이 대본 써서 오리지널 육성으로 외쳐주시라고요. 은채가 제자리에서 일어섰다. 송정숙보다 반뼘이나 더 큰 키였다. 그녀는 한없이 오만한 눈빛으로 이 허구의 어른을 차갑게 굽어보았다. 겸사겸사 동네 사람들한테 100분 토론이라도 열어서 평가해 달라고 하죠. 용인 공장 집 공자님이 단칼에 파혼장을 날린 이유가 레먼 며느리가 제 집 문서 안 내놓고 버텨서 쫓겨난 건지 아니면 남자가 결혼할 여자 쪽이 알고 보니 허구한 날 미용실이나 들락거리는 백수년인 것도 모자라지 엄마랑 쌍으로 속국장난 사기극을 기획한 천박한 사기꾼 일가라는 걸 간파해버렸기 때문인지 말입니다. 너 인연. 누가 감히 사기꾼? 송정숙이 경악하며 찬물을 끼얹은 듯 숨을 들이마시더니 손을 번쩍 치켜들고 은채의 뺨을 후려치려 했다. 은채는 이번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허공에 매달린 그 주름진 손바닥을 얼음장 같은 눈초리로 직시했다. 때리세요. 저기 거실 천장 구석에 달린 하얀 박스 보이시죠? 경비실에서 지난달 전 세대에 의무적으로 달아놓은 최신형 폐쇄회로 카메라입니다. 제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서버에 실시간 연동되어 있죠. 어머님이 감히 제 뺨에 손대는 그 찰나. 장담컨대 내일 오전 청주 시대간방으로 경찰차 출동해서 아버님 모셔다 놓고 폭행사건 진술부터 읊게 될 테니까요. 허공에 뜬 송정숙의 팔이 감전당한 듯 덜덜 떨렸다. 그녀는 은채의 얼어붙은 시선을 따라 천장 모서리를 힐끗 올려다보았고 안색은 순식간에 송장처럼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이가 딱딱 부딪히고 가슴팍이 들썩이도록 거친 숨을 내쉬면서도 끝내 허공의 손바닥을 은채의 뺨 위로 내리지 못했다.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우리 재혁이가 널 가만둘 줄 알아?
송정숙은 저주를 퍼붓듯 도끼 서린 협박을 토해내고는 몸을 획 돌려 바닥에 깔린 굵은 소금을 바스락 짓밟으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듯 나갔다. 현관문이 다시금 요란한 파열음을 내며 거칠게 닫혔다. 집안에는 난장판이 된 바닥과 코를 찌르는 강렬한 짠내만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심야 11시 30분. 도어록이 띠리릭 짧은 전자음을 냈다. 최재혁이 철문을 밀고 들어왔다. 거실은 무거운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가 무심코 현관 센서 등을 켜고 한 걸음을 떼자마자 발밑에서 찌지직 하고 칠판을 긁는 듯 끔찍한 파열음이 올라왔다. 고개를 푹 숙여 바닥을 내려다보자 난데없는 새하얀 알갱이가 무더기로 깔려 있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미간을 찌푸린 채 구두를 벗어 던지고 슬리퍼로 갈아 신은 뒤 어둠을 뚫고 거실로 비집고 들어갔다. 은채는 캄캄한 소파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 유리 테이블에는 일찍이 식어버린 무의미한 맹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최재혁은 셔츠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소파 반대편 끝자락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몸에서는 동네 싸구려 고깃집에서 들이마신 듯한 역겨운 소주 악취가 훅 풍겨왔다. 그는 골치가 아프다는 듯 짜증스럽게 관자놀이를 박박 문질렀다. 엄마한테 전화로 생생하게 다 들었어. 최재혁이 두 눈을 감은 채 억울한 피해자라도 된 듯 깊은 피로와 원망 섞인 혀를 찼다. 당신 진짜 오늘 너무하다 못해 아주 선을 넘더라고. 엄마가 연세가 숫자가 몇인데 참을성을 모르고 그렇게 노인네 길을 꺾어야 속이 시원해? 은채는 고개를 돌려 무려 5년이나 제 남편이라고 불렀던 이 남자를 직시했다. 그다 늙은 양반이 오밤중에 내 집에 뛰어들어와 소금을 사방에 쳐뿌리고 내가 제 딸내미 혼사 잡쳤다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지금 선을 넘은 게 내 쪽이란 말이야? 최재혁이 번쩍 눈을 뜨곤 상체를 꼿꼿하게 세워 앉았다. 그는 어떻게든 구슬려 보려는 듯 뻔뻔한 타협의 톤으로 목소리를 역겹게 정비했다. 하은채, 우리 감정 싹 빼고 이성적으로 타협점을 찾아보자고. 당장 남자 쪽에서 우리 파혼의 위약금 다 물어내라고 독품고 물어뜯고 지랄 난리야? 우리 쪽에서 번듯한 담보나 성의 문서 하나 안 들이밀면 수연이 저 하늘이 내린 혼사가 통째로 날아간다고. 용인 공장 사장집 진짜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구하는 동아줄이란 말이야. 우리 엄마 오늘 전화기 붙들고 죽을 듯이 곡소리 냈어. 최재혁이 소파 위에서 은채의 옆자리로 엉덩이를 슬금슬금 들이밀더니 손을 뻗어 은채의 손등을 잡으려 들었다. 은채는 양손을 제 무릎 위로 차갑게 걷어들였다. 손길이 헛치며 허공을 가른 최재혁은 뻘쭘한 듯 손을 거두며 괜히 헛기침을 에헴해댔다. 내가 온종일 대가리 굴려서 내린 결론인데? 그래, 이 집 당신 장인어른이 산 거 팩트지. 내 언젠 우긴 적 있어? 근데 지금 워낙 전시 비상 상황이니까 급한 불 끄는 셈치고 내일날 밝으면 당신 신분증 들고 나랑 구청 쪽 창구부터 같이 가. 일단 명의만 우리 수연이 앞으로 단기 임대 주듯 잠깐만 넘기는 거야. 길게 끌 것도 없이 딱 한 달. 한 달만 버티고 저쪽에서 서류 조사 끝나서 혼인 도장 찍어버리면 결혼식 끝나자마자 바로 도로 당신 이름으로 되돌려 놓자고. 최재혁이 두 눈에 가장 무능한 변명 따위를 할 때나 올리는 그 저열한 진정성을 잔뜩 주입한 채 은채를 바라보았다. 내가 당신한테 목숨 걸고 보증할게.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수연이 저렇게 서류 정리해서 시집조차 보내면 우리 두 식구만 오붓하게 평생 살면서 시댁에는 아예 발길 끊을게. 엄마 쪽에도 내가 대못 달고 다시는 당신 가족 카드 손끝 하나 못 건드리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어때? 은채는 최재혁의 낯짝을 뜯어보았다. 불같은 분노조차 일지 않았고 쓰라린 비에 비차 메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그저 제 눈앞에 앉은 이 동물이 외계 생명체처럼 철저히 낯설었고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다. 5년을 알아왔건만 그는 언제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개소리를 반복했다. 부부 전용 카드를 뺏어갈 때도 한 번만 마지막, 시누이 통장으로 돈 다발을 밀어 넣어줄 때도 마지막. 급기야 지금 이 순간에는 제 친여동생과 타락한 가족의 허영이 만들어낸 이 시궁창 폭탄을 맞겠답시고 아내가 가진 수십억 원짜리 집문서를 불법으로 내던지라는 구역질나는 궤변을 강요하고 있었다.
이 더러운 남자의 눈에 하은채의 고유 재산과 존엄성 따위는 언제라도 시댁의 알량한 체면을 치장하기 위해 정육점 저울질 당하는 싸구려 거래의 재물 파편일 뿐이었다. 최재혁 마침내 은채의 입술이 열렸다. 깃털처럼 메말랐지만 금속성의 날카로움이 뼛속까지 박힌 서슬 퍼런 살기였다. 내 요구대로 억지로 이 집 수연이 앞으로 서류 세탁해놨다. 막말로 다음 달 저 용인 부잣집 사돈이 명색이 예단집인데 공동명의로 정혁 오빠 지분도 올리자고 쳐들어오면 넌 또 나한테 와서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등기 뜯어 고쳐달라고 무릎을 갈겠네. 그렇게 무사히 결혼 도장 다 찍고 나서 걔네 부부가 명예 안 돌려주고 주저앉으면 그때 넌 대체 무슨 방법으로 내 아파트 되찾을 건데? 가정법원 변호사 사서 네 핏줄 동생 고발하고 민사사기 소송이라도 때려 박으실 분비는 되어 있니? 최재혁이 당황하며 미친 듯이 발끈했다. 무슨 개소리 망상을 그렇게 스릴러로 써. 수연이가 나랑 피 나눈 핏줄인데 도둑년처럼 내 재산을 다 씹어먹냐? 당신은 왜 제발 가족을 그따위 시궁창 악마 구렁텅이로만 색안경 끼고 보는 거냐고. 악마 구렁텅이 은채가 입꼬리를 비죽 찢었지만 한 점의 웃음기도 깃들지 않았다. 그녀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최재혁을 짓밟듯 노려보았다. 5년이다. 내 한의원 비상계좌에서 나흘이 멀다 하고 빠져나가 네 기생충 어미랑 백수 여동생 통장으로 입금된 그 모든 현금 흐름 버튼, 그거 싹 다 오인증 확인 누른 뱅킹 주먹이 니놈 손가락 지문이었어. 넌 진작에 이 그로테스크한 시댁 인간들 아가리를 고도비만으로 처먹게 키워놨어. 이제 구멍을 못 막으니까 내 혈관 뽑아내서 피고름으로 먹여 살리겠다는 거잖아. 그녀는 싸늘하게 몸을 돌려 서재 방향으로 발을 뗐다. 야, 너 어디 가? 내 말 아직 단락 안 끝났어. 내일 당장 주민센터 서류 무장해서. 최재혁 은채가 문고리를 잡은 채 고개조차 꺾지 않고 응수했다. 난 어떤 도장이나 문서, 조각도 구청에 찌를 일 없어. 내일 당장 내 엄마가 이 현관 도어록 번호 자판에 털끝 하나 스치는 순간 무단 침입으로 바로 경찰 부른다. 그리고 네 입에서 명예 세탁 그 개소리 한 번만 더 나오면 서초동 가정법원 별관 가서 이혼 양식 서류부터 접수할 줄 알아? 철컥. 등 뒤에 두꺼운 서재문이 이중 잠금 장치를 내리며 살벌하게 단절되었다. 최재혁은 소파에 거지처럼 널브러져 폐쇄된 문짝을 노려보다 분을 이기지 못하고 거실 유리 테이블 모서리를 발로 사정없이 걷어찼다. 기괴한 쇳소리가 나며 빗물컵이 크게 구르고 고여있던 반컵의 물이 바닥에 소금 알갱이들에 엎질러지며 구더기 같은 흙탕물 구덩이를 완성해냈다. 빛 한 줄기 침투하지 않은 서재 흑암 속에서 은채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화석처럼 허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LED 모니터의 시퍼런 푸른 기운만이 한치의 감정도 읽어낼 수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얼굴 윤곽을 창백하게 비추어냈다. 그녀는 눈물 한 방울 생산하지 않았다. 그 하찮은 감정선조차 지난 반만 시간에 참아야지, 뒷번만 넘어가야지라는 타협점 소각로 속에서 단 한 줌도 남기지 못하고 증발해버린 지 이미 10만 전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 액정 화면을 켜고 즐겨찾기 단축 번호를 손끝으로 눌렀다. 지우나 은채의 발성은 한치의 떨림이나 수분도 섞이지 않았다. 스피커 너머로 종이 다발을 튕기고 서류를 바스락 넘기는 익숙한 마찰음이 넘어왔다. 대학 학사 시절부터 막역지교였던 친구이자 지금은 서초동 대형 민사로펌의 승소율 1위 핵심 파트너 변호사 박지훈이었다. 은채야. 오밤중에 웬일이냐? 내가 한두 달 전 술자리에서 나한테 브리핑해줬던 법적 절차 있잖아. 일방 파트너가 공동금융재산을 배우자 동의 없이 악의적으로 축내거나 타인 명의로 빼돌리는 행위에 대한 예방 강제 동결 소송 절차. 그거 당장 내일 날 밝으면 시전 가능해? 지훈이 서류철을 넘기던 리듬이 멈칫하며 날카롭게 일시 정지되었다. 딱 2초간의 침묵 뒤에 얼음장 같고 극도로 이성적인 프로의 파이터 음성으로 교체되었다. 상시 풀 대기 중이지. 대신 내가 제출할 입출금 경로에 명백한 물증 데이터 파일들만 확보되어 있다면? 서류 뭉치는 내 메일함에 백업 다 마쳤어. 지난 꼬박 60개월 5년치 카드값 입출금 명세서 스크롤 1%의 오차 없이 내가 형광펜 칠해서 정리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아빠가 10억 꽂아준 등기부등본 계약서랑 현찰 이체 송금증명서, 전산원초본까지 은채의 집게 손가락이 마우스 휠 우측 클릭을 탁 하고 기계적으로 건드렸다. 내일 9시 땡 치는 순간 내가 PDF 파일로 소송 전권대리 위탁 위임장 인장에 전자 서명 박아서 송가 보낸다. 1초도 버리지 말고 재산 가압류 보전 통지부터 즉시 대법원에 꽂아버려. 접수했어. 지우는 단 한 음절의 피곤한 잡설이나 동정 따위를 나열하지 않고 단칼에 확정했다. 통화를 끊어버린 은채는 베란다 거실 너머 한강의 심장 반포대교 불빛을 조용히 관찰했다. 심야 시각을 질주하는 차량의 시뻘건 뒷유리, 브레이크 등 불빛 궤적이 한강 물결을 타고 길게 피를 흘리듯 쏟아져 내렸다. 이 추잡하고 토악질 나오는 사기 연극 세트장은 이제 완전히 불태워 막을 내릴 타이밍이 도래했다. 3일이 흘렀다. 송정숙은 식도에 피가 솟구칠 지경으로 화병이 터져버렸다. 한몫 잡으려던 10억대 노른자위 강남 아파트 입성은 실패했고 대어 물은 황금 백수 딸년의 혼사는 동아줄이 끊어질 파탄 일보 직전이었다. 일가 친지들 앞장에 나가 남의 돈으로 부잣집 허세 로드쇼를 까발렸던 그 수많은 호구사기 발언들은 고스란히 제 발등을 역방향 도끼로 찍는 지옥의 웃음거리 낙인으로 전락했다. 당장 이 화살바지 방패막을 전가할 희생양 쓰레기통이 미치도록 절실했다. 일요일 아침 7시 아파트 상가 사거리에 위치한 은혜교회 건물. 일은 대예배 성가대가 끝난 직후 교회 집사 아주머니 권사 무리가 3-4명 모여 커피 종이컵을 돌리며 아침 수다에 돌입해 있었다. 송정숙은 휴게실 가장 정중앙 원형 소파 상석을 엉덩이로 깔아뭉개고 앉아 팅팅 부어오른 자두 같은 시뻘건 두 눈을 까뒤집고 크리넥스 각휴지를 쥐어뜯어가며 주변 익숙한 권사들을 향해 온갖 지옥의 폐악폭로 랩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세상의 집사님들,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구미호 같은 며느리년이 뼛속까지 얼마나 천박하고 독한 미친년인지 아주 모를 거요. 지 집구석에서 살림 10원짜리 하나 아까워서 시아버지 벌레 보듯 하는 것도 억장 무너지는데 우리 금쪽 같은 수연이가 재벌집 판을 내려준 공자님을 꽉 물어왔건만 이 시기 질투하는 독사년이 글쎄 수연이 시집 당장 갈 사돈댁 문짝을 박차고 기어가서는 내동 사기극이여. 돈 강탈당했소. 개거품을 입에 물고 지랄굿을 쳐서 남의 떡두꺼비 같은 사위 놈을 아주 경악을 시켜 내쫓아버렸다니까. 동그랗게 빙 둘러앉은 아주머니 교인들은 싸늘한 무반응과 어색한 눈치만 서로 힐끔힐끔 교환했다. 덕분에 지금 아주 집구석 박살이 났어. 수연이녀는 온빵에 목 매달고 수면제 원샷 쓰러져 버리겠다고 울고불고 생지옥이고. 우리 세상 아까운 대치동 뺨치는 학벌 장남 재혁이는 그 도끼 광기에 눌려갔고 퇴근하고 구두도 못 벗고 피골이 상접해서 눈치만 살살 보는 거지 발싹에 꼴이 났으니 원통해서 어찌 살아. 내 전생 유관순 할매처럼 독립운동하다 나라를 잘못 구했나. 왜 내 인생 노선에 저렇게 쌍스럽고 뼈골 파먹는 구더기 같은 년이 들어와서. 송정숙은 킁 하고 돼지처럼 코를 한 사발 풀어젖히는 역겨운 최루탄 신파 퍼포먼스로 통곡의 메아리를 친교실 벽면에 울려 퍼지게 했다. 그 순간 음료대 정숙이 곁에서 빗두름이 비켜서서 커피 향을 맡으며 송정숙 오버 연기쇼를 비웃듯 목격하던 박 권사가 종이컵을 든 채 조용히 걸음마를 던져 나왔다. 박 권사는 아파트 단지의 피라미드 정점 권력자인 열혈 입주자 대표 회장이었고 무엇보다 핵심은 5년 전 은채 부부가 첫 분양 입주를 마칠 무렵 부동산 잔금 영수증과 입주 카드 신원 서류를 깐깐하게 다 뜯어보고 은채 큰아버지 격인 친정아빠와 친하게 덕담 커피를 수차례 나눈 전력이 있는 자였다. 박 권사가 목화골드 뜨거운 수증기를 가볍게 후 한입 불더니 코웃음을 흘리며 어슬렁어슬렁 다가갔다. 아니 저기 102동 층간소음 최씨 아주머니. 내 가만히 귀 닫은 채 들으려야 들어줄 수가 없어 입을 떼는데 대체 주둥이 구라가 어느 판산으로 미끄러져 가려는 수작이오. 박 권사의 송곳니 서린 목소리는 전혀 찢어지는 고함이 아니었으나 모인 사람 일시빈의 모든 신경세포를 순간 급냉시킬 만한 파괴력을 장착한 일침이었다. 송정숙의 코먹은 곡소리가 마법처럼 일순 정지되었고 충혈된 뱀눈이 시뻘겋게 뒤집히며 그쪽으로 돌진했다. 내 어디 가서 똑똑히 들은 바에 의하면
저 아주머니네 딸내미 최수연 아가씨가 예비 남편 머저리 놈 하나 옆구리 꿰차고 가서 여기 혼수 신혼집 구경임내 알랑방귀 친 거기가 저 앞동 베란다 제일 넓은 백이동 704호 로열층 아니오. 박 권사는 입꼬리를 조롱기 가득하게 찢으며 실소했다. 근데 요상하네. 그 집 점고 반듯한 우리 한의사 아빠 되시는 공무원 시골 영감님이 퇴직자금 바닥부터 영혼까지 일시불 싹 다 긁어모아서 대출 한 푼 찌꺼기 없이 딸내미 단독 명의로 사준 100% 며느리 혼수 집구석 아니었소? 근데 그 10억짜리 로열층이 하룻밤 사이 무슨 전래동화 요술 방망이로 딸깍 맞았길래 느닷없이 당신 댁 최수연 딸년의 시집갈 예단 품목으로 시공간 초월이 일어났대요. 친교실 백색 소음이 100% 살얼음 진공 상태로 타임 정지되어 버렸다. 모든 원형 소파 교인 아주머니 12명 눈동자의 시선점이 송정숙의 식은땀 흐르는 구역질 나는 쌍판 위로 수직 관통에 꽂혔다. 법, 집사 양반. 당치도 않은 소설을 무슨 소리야 대체. 어떻게 그 뼈대 없는 단칸방집이 그거 우리 장남 대기업 연봉 다 현금 털어서 중소하청 다니는 주제에 월급 봉투가 어마무시하게 터져나가나 보네. 5년 전 입주장 터질 때 현찰 10억 꼬라박고 집주인 등기 넘길 돈이 쏟아져 박 권사가 킬킬거리며 사이다 일침을 더블로 꽂았다. 내 부동산 관리실 마스터 서류철 도장 찍으며 소유자 거주지 현황 주민등록 초본 돋보기 들이댄 사람이야. 그때 관공서 전산 출력 종이에 분명히 파란지긴 찍힌 글자가 하윤 위체. 석자가 거짓말 칠 틈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박혀 있었구먼. 어딜 이빨을 까 애고머니나. 어찌 최씨 어미 본인 배돼지 탐욕 주머니 채우려다가 아무 죄 없는 며느리 예단집이나 사기쳐 등쳐먹으려다 미수로 쪽 다 팔린 주제에. 정작 며느리한테 쌍폭이 배척당하니까 부처님 일요일 성스러운 교회 바닥에 기어들어와서 생사람 마녀사냥 생쇼독극물 살수차를 쏘고 지랄 풍년이라요. 천벌이 안 두려운가? 너희 씹새끼, 주둥이 찢어발겨 피를 볼련. 송정숙이 개구리처럼 펄쩍 뛰어올라 가방끈을 쥐고 박 권사 코딱지 허공에 쌍욕을 쳐발랐다. 네 혓바닥이 피가 터질지 내가 생사람 잡는 무당년인지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용단지 맘카페 앱 터진 거 게시판이나 훑어보고 아가리 나발이나 털든가. 아니 벌써 지만 모르고 계셨어. 구석 모퉁이에서 입 다물고 관찰하던 다른 스마트폰 세대 젊은 주부 집사가 아이폰 뱅킹 앱을 쓱 끄고는 반포 엄마 맘카페 창을 띠링 켜서 아예 송정숙 대가리 액정에 바싹 들이밀어 붙여버렸다. 송정숙이 거북이 자라목처럼 기어들어가 액정을 읽어 내려갔다. 공지 게시물 바로 아랫단 가장 시뻘건 궁서체 굵은 글씨로 압도적인 1위 화제 핫글이 폭격 게시되어 있었다. 제목, 긴급 회피 경보. 백이동 구역질 대마왕 최아무개 일가, 시부모 시누이 사기 듀오 합작 며느리, 단독 통장명의 혼수 폭파 미수 사태. 파혼 들통 수치 후 며느리 진료 아파트에 굵은 소금 생난동 테러. 본문 워딩에는 법적 차단을 피한 최소한의 가명, 익명, 마스킹 블러 처리가 되었으나 묘사된 나노초 단위 줄거리 서사 과정은 지독하도록 사진 찍듯 100% 사실 팩트체크 그 자체였다. 급기야 포스팅 제일 하류에는 그날 자정 야심한 PC방 앞 야간 무인 엘리베이터 코너핀 조명 아래서 자기 마누라 전화번호 차단 먹은 최재혁이 핸드폰 부여잡고 시발씨 한 달만 그 종이 쪼가리 지분 넘기라는데 그거 한 번 구라 못 가주냐 상년 라고 찌질거리던 소름 끼치는 CCTV 녹음 클립 텍스트 활자본 문서가 적나라하게 첨부 박제되어 있었다. 게시물 댓글 페이지만 순식간에 900층을 넘겨 돌파하고 있었고 강남 엄마들의 입에 담지 못할 저주와 혐오에 처절한 인민재판 악플 폭격이 쓰나미처럼 이 일가족의 사지육신을 갈아 마시고 있었다. 이 더러운 모함 조작 글을 내가 당장 강남 사이버 경찰서 고문 수사 넣어서 너희 년들 감옥 평생 살려서 콩밥에 송정숙의 대가리 피가 벌겋게 몰렸다가 백지처럼 증발 탈색되더니 이내 시퍼런 파충류 빛깔로 식어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그녀는 눈앞에 핸드폰 카메라 렌즈를 밀쳐내더니 제 짝퉁 가방짝을 미친 듯이 틀어지고 뜨거운 냄비 불에 처박혀 튀어오르는 바퀴벌레진의 년처럼 꺄악 비명을 쏘아지르며 스윙도어 유리문을 육탄으로 처박아 부술듯이 달아올라 도주 탈옥해버렸다. 도망치는 송정숙 등딱지 뒷골목 위로 교인들의 역겨움, 가래침 뱉는 멸시감, 서늘한 폭소와 삿대질 융단 폭격이 기관총처럼 난사되었다.
송정숙의 그 오물 같은 거짓말 사기 기획은 단돈 1원의 지분 수금은커녕 도리어 그 자체로 메가톤급 다이너마이트 소위탄이 되어 60평생 남의 등 처먹고 이빨 까며 처절하게 껍데기만 남겨 쌓아올린 최신의 알량한 사기꾼 명문 양반지. 타이틀의 허상 조각을 5만 분의 1 단위로 완벽하게 폭연시켜 모조리 날려버렸다. 단 7일의 세월이 흐르기 무섭게 무작위 피바람 태풍이 최신의 가게도 핏줄들의 사지를 하나씩 순번대로 참수하고 지나갔다. 용인의 그 거만했던 사돈 이씨 가문 사장님 댁은 맘카페 공론장 PDF 캡처 사본을 내용 증명으로 퀵 이관받은 후 단 3분의 숙고도 없이 막강한 김에 특수 변호사 사단 라인을 풀 가동시켜 정식 영구 일방 파혼 선언서를 백기 던지듯 투척해버렸다. 더불어 최고급 신라호텔 예식 하객 뷔페 결제 및 파혼 정신적 손해배상 취소 페널티 명목으로 청구한 무려 2천만 원가량의 민사채무 이행 보상금 납부지로 용지 영수증을 최씨 대포 통장 쪽으로 살벌하게 내용 증명 꽂아 넣었다. 천박한 미천이 바닥까지 까발려진 신우이년 최수연은 야반도주하듯 시골 충북 청주 본동네 구석탱이 골방 창문에 빛 다 차단하고 도망쳐 박혀서 하루에도 분노조차 못 참아 애먼지 엄마 유리 거울 화장대 화분 쪼가리 60개를 미친 듯이 내던져 때려 부수며 지옥 원혼의 곡소리만 내뿜고 자빠져 있었다. 남편인지 거머리인지 분간도 안 가던 벌레 최재혁의 건설회사 꼴사나온 목숨줄 시계 또한 풍전등화 단두대 작두질 코앞 빙판으로 곤두박질 쳤다. 상사 후배 눈치 돌려치기 바쁜 뻔한 직장 남초 오피스 생태계 바닥 특성상 누군가의 익명 블라인드 어플 캡처 배달꾼에 의해 그 반포 맘카페 대자보 스크롤 폭로 글은 본사 익명 톡방단체 채널을 풀악셀로 활활 살라먹고 탑승 도배가 되어버렸다. 300명 직원 어느 개새끼도 직면해서 개망신 비난의 욕지거리를 내뱉진 않았지만 땀 삐질삐질 흘리며 피로회복제 뽑으러 최재혁이 탕비실만 슬쩍 진입할 시 시시덕거리며 야설 까던 여직원 남직원 무리 전체가 2초 만에 홍해 갈라지듯 오싹한 진공 침묵 정지 상태로 아구리를 닫고 혐오스러운 산업 폐기물 슬러지 더미를 감상하듯 지독한 동물원 원숭이 저격 눈빛으로 그를 살인 난도질했다. 종국에는 팀 부서장 핵심 관리자가 신규 하반기 설계 업무 이관건으로 마주칠 당시 비겁하게 굽어진 그의 싸구려 폴로 셔츠 넥라인 뒷덜미를 짐승 취급하듯 강도 깊게 비꼬며 3번 정도 역겹게 다독거렸다. 어이, 최 대리. 지가 단검 쥔 사내대장 보면 밑바닥 하우스 작부를 띄어서 풀칠할지언정. 기둥서방 호구처럼 지 여자 치맛자락 아파트나 빨아먹고 인생 숏컷 해먹으려는 추잡한 뒷골목 스폰서 짓은 덜어내야 대가리 피가 도는 거 아니냐? 정도 경영 가자 새끼야. 최재혁은 가스실 도간에 갇힌 쥐새끼처럼 전신에 수치심 오물통을 뒤집어 썼고 식은땀 모공이 열리며 옥탑방 뛰어내리고 싶은 정신 발작 분열 상태 직전까지 혼미해졌다. 찌질한 호구새끼의 숨통에 산소결핍증 공포가 드디어 폭발했다. 그토록 무한 공짜 대출피를 뽑고 고소한 총알바지 실드 쳐주던 호구 자판기 안에 하은채의 영구 침묵 막이 강제 삭제 철거되자마자 강남 엘리트 타이틀에 겉발림 씌워둔 투명 풍선 외관이 순식간에 10%원 반을 대가리에 정통격 파찔려 5만 갈래 고철 쓰레기 봉투 파편으로 시궁바닥을 나뒹군 꼴이란 우주의 냉혹한 팩트를 직면하고야 만 것이다. 금요일 해가 어스름한 3시 45분 최재혁은 본인 병결 반차 구라개를 지상 최고로 던지고 코딱지 흐를 틈 없이 택시 잡아 반포 아파트로 필사적으로 돌진 환생했다. 부들부들 떨리는 패드 번호 지문 해제하고 철문 쾅 밀어붙여 지 마누라 천사 하은채라는 아가리 벌려 이름 2자부터 부르며 엎드리려던 3초 전 찰나. 대리석 바닥 꼬락서니 구석에는 구린내 나게 팽개치던지 소유 갈색 가죽구두 이딴 건 쓰레기 수거차로 증발 소각된 지 까마득했고 우체국 물류 대형 포장이사 택배종이 6호 다발 새 덩어리가 관짝 비석처럼 가지런히 각 잡혀 거대한 산맥성 봉쇄진을 치고 현관 진입코 구간을 100% 차단 먹이고 있었다. 조용한 거실 광야 유리 파편 없는 투명 대리석 협탁 위엔 단 2장 날카로운 송곳니처럼 종이 서류 봉투 대가리가 이중 진열되어 도살장 칼끝을 들이밀고 있었다. 한다스는 10%원 관인 찍힌 협의 이혼 이사 확인 청구 합의. 나머지 한다스는 대법원 부동산 인장 낙인 재산가압류 보전 처분 집행본안 통지 명령서.
최재혁 두뇌 측두엽 달팽이관 속으로 거대한 제트기 엔진 급 파이프 폭발 삐용 하는 찢어지는 전기 고주파 이명 마비가 미친 듯이 내리꽂혔다. 은채가 저 멀리 무채색 안방 닫힌 문을 느릿하게 스르륵 잡아빼며 유령 같은 한기를 뿜어내며 등장했다. 그녀 오른팔 가녀린 흰 손목에는 수년간 지긋지긋하게 채워져 있던 공동도어 아파트 보안 전자키 열쇠 파편 마디가 분리 절단된 채 쥐어져 있었고 그녀는 그걸 쓰레기 분리수거함 버리듯 탁 서류 뭉치 모서리에 깔끔하게 버려 패대기 쳤다. 은채 등짝 사선 50도 각도 코너에는 서초동 교대역 앞 1파타 전투 변호사들의 유니폼 전투복 진회색 투피스 정장 슈트를 소름 끼치게 빼입고 방탄조끼 친 박지훈 대표 파트너 변호사가 팔짱 단단히 엇갈려 꼰 채 저승사자 망나니 모드로 하등생물을 능지처참 내려 굽어보고 계셨다. 은채 하은채, 이게 진짜 몰래카메라도 아니고 무슨 미친 폭발 짓거리야 지금? 최재혁은 다리 관절 모터가 끊어져 병신 좀비처럼 기다시피 뛰쳐들어오더니 모가지 식도 찌그러지는 공포의 경련 기계음을 뱉어내며 전신 근육통 사시나무를 일으켰다. 지장 찍고 서명해. 은채는 눈앞 공기층 먼지 입자를 투과시켜버린 듯 100점의 온도차조차 완전히 100% 동결건조 되어버린 딥다크 생경한 정막 시야로 영혼을 소각하며 버렸다. 아, 안 돼 미쳤냐. 은채야 사람아, 이건 아니지 사람 도리가 아니지 진짜. 100번 1000번 내가 미친 오물 식충이 시궁창 개자식 악마 다 인정이고 내가 대가리 받고 뒤지라면 뒤질게 100배 1000배 사죄할게 해. 최재혁이 무식하게 대가리 박치기 수준으로 쾅거실 협탁다리에 쌍무릎 슬라이딩을 강타 쳐박아 파열음을 내더니 두드러기 날듯 역겨운 소나기 지문 5개를 뻗어 은채의 발끝 치맛자락 능선을 생명줄 마냥 물고기 허우적 부여잡으려 들었다. 은채가 찰나의 표정 구김조차 없이 우아하고 차갑게 뒤축을 10cm 물리치며 배척해낸 탓에 버러지의 두 앞뒤 발굽 손톱은 더러운 허공 콘크리트 허상만 스치며 추하게 고꾸라져 땅바닥 키스를 퍼부었다. 이 반포 하우스 무조건 5년 전부터 100% 너네 처가 뼈대 있는 아바타 집인 거. 나 머리에 문신 새기고 다 알고 살았어. 냉세코 도둑질내 이름 빼앗을 목적 그딴 건 단 1초의 찰나도 없었다. 진짜야 내 눈 좀 봐봐. 그냥 그 순간 시골 극성 맞은 노친네들 엄마 핏줄들 지랄병 압박 테러를 나 혼자 막아낼 깜냥이 안 되니까 도망갈 개구멍 피할 곳이 없어서 핀치 몰려 뚫린 입으로 헛소리 방패막이 임시로 친 것뿐이라고. 그게 전부라고 시발. 지난 맹세 피땀 우리 달콤 동거 5년 정이 무슨 컵라면 불려 넘기듯 있는데 꼴랑이 먼지 조각 하나 에피소드로 나를 사형돼. 이 먼지 조각, 은채가 목구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황산 구토액을 차갑게 도려낸 단검처럼 그의 시궁창 변명 구강 혓바닥을 두 동강 내며 말을 씹어버렸다. 스텝 키리를 바짝 세운 박지훈 변호사가 시멘트 바닥 드릴 타격음 착을 내며 돌격 전진 돌파하더니 그녀의 소가죽 브리프케이스 문서, 가방 구석탱이가 터져나갈 만큼 비만 포식한 은행 금융 입출금 거래명세서, PDF 백업 전산 서류 2000장 철띠를 뽑아 무릎 처박은 최재혁 정수리 면상 정면 한가운데 탕. 소리가 무섭게 사정없이 집어던져 갈겨버렸다. 이봐요. 정신줄 차려 찌질이 호구 최재혁 인간아. 지금 내 눈깔 앞에 모세의 기적처럼 쏟아진 이 파일 다발들이 지난 15,000시간 거진 5년 내리통으로 내 귀한 의뢰인 하 원장님 사생활 부부 비상 부가세 신용카드 침모와 쏠랑쏠랑 피 빨아 긁고 송금 쳐넘긴 고혈 이탈 금융자금 명세 내역 요약본이야. 토털 수년찰 2억 3천만원 10원짜리 하나 안 빠지는 정각 단위 계산서고. 저기 시방세 핏발이 이체 도착지 수령인 꼬리표 명의를 확대해보니까 아주 가족적이네. 올타임 100% 내 시어머니 송 어쩌고 늙은 아줌마랑 쌍년 신우이년 최모씨 기생충 아가씨 통장이더군. 게다가 더 호러 영화 범죄 소름 끼치는 피싱 증거 팩트 인증번호는 이딴 거지 발사계 같은 불법 자금 대포 통장 이관 승인 확인 엔터 버튼을 죄다 다름 아닌 내 시방세 그 스마트폰 불법 IP PC 단말기 손가락에서 5인증 공인 십자수 눌러 수동 확정 박았더군. 어메이징하다. 지훈이 사신 낙검을 들이밀듯 빙하 냉정한 톤으로 조롱했다.
대한민국 가정법원 찌라시 판례상 이딴 하향식 악질 더러운 폐악질이 아주 정확히 조준되는 특수목적 범죄 죄수 명칭이 부부 공동체 금융재산 고의 모의 은닉 및 제3자에게 이동 횡령계 직방 타깃 꽂힌다는 뜻이야 알겠어? 당신 당장 만년필 들고 도장 협의 인주압인 안 밀면 이 사건 풀버전 민형사 고발 경찰서 배당 넘어가는 순간 팬티 20장 현금 20만원 위자료는커녕 알거지 신불자 아웃은 패시브 기본 장착이고 동생연쌍으로 사기 은닉 대포 범죄 횡령 주동자로 수사 콩밥 징역형 철장 리스크 공짜 탑승 입장권 구매야 이 식충아. 최재혁의 안구 핏줄이 터질 듯 팽창되어 노란 마일드 형광펜으로 피칠갑 겹겹 지워진 끔찍한 5년치 모조리 백신 기록 리스트 팩트를 처참히 직면하자마자 파운데이션 떡칠한 시체 낯짝처럼 시퍼런 밀랍 색상으로 탈색되었고 탁한 냉혈 식은 땀이 정수리 모공을 뚫고 귓바퀴를 통해 빗물처럼 뚝뚝 줄을 지어 미끄러져 내렸다. 사형장 단두대 도살 코앞에 버러지처럼 바닥을 쳐박고 은채의 발등을 올려다보던 그 두 눈에선 결국 가장 더럽고 본능적인 절망의 추악한 오물 눈물이 수도꼭지 파이프 터지듯 철철 터져 흘러내렸다. 은채야 내가 잘못 진짜 내가 석고대죄 이목 자를게. 2억 3천 시발 그거 5년 10년 노가다 상하차 몸을 박아서 이자 눈덩이 쳐서 다 토해내줄게 어떻게든 다 메꾸고 환급해줄게 내 피를 뽑아서라도. 내 통틀어 평생 노예 월급 통장에서 자동 이체 100% 꼽고 난 삼김이나 처먹어. 제발 파업장 이혼 도장 협의서 가정법원만 취소만 해줘 취소. 나 진짜 여기서 발가벗겨져 쫓겨 문 밖 길바닥 나가떨어지면 내 몫은 파고들 구덩이 비닐하우스 하수구 쪼가리도 돼지개 하나도 안 남는다고 제발아. 은채는 30cm 정수리 아래로 무릎 사족보행 길바닥에 납작 들러붙어 비참하게 널브러진 이 더러운 남성 염색체 꺼뵑 생명체를 천상계 여왕의 냉동시선으로 수직 낙하하듯 내려 관통했다. 5년 5만 시간의 나이테 풍파가 저 찌들어버린 구겨진 눈가주름 위에 치졸하게 내려앉았음에도 단 한 웅큼의 남자로서의 결벽 책임감 따위는 전생부터 제거된 온전한 기생충 애벌레 표본 하나만이 남아있었다. 최재혁 은채의 구강 발성은 소름 돋도록 호수처럼 평온했다. 폭포수 같은 경멸의 분노 고함도 아니었고 압제자 승리의 치욕스러운 트로피 과시 환희도 전무했다. 오직 1kg의 진공 상태, 무중력 사실 판결 기록문 을조림만이 살벌하게 배회할 뿐이었다. 부모 아가리 발린 말로 분명 내 입구멍 혓바닥으로 진술짓거려 뱉었지. 애초에 이 반포 10억대 아파트 전부 하은채 친정 소유인 거 5년 내내 인식하고 아바타 노릇했다고. 근데 아까 그 정역인지 나발 공장 집 돈줄놈 면상 앞에서는 왜 나한테 아가리 짚어 자물쇠 꽁꽁 닫고 내 동생 도둑년 거짓 공구라 마케팅 세일즈 연극판에 병풍 협조 미끼로 장단 춤이나 맞추라고 협박 도끼 윙크 병신짓을 했나? 최재혁의 목구멍 아가리 턱이 금붕어처럼 두 번 딸깍 허전하게 열렸다. 무의미한 컥컥 폐병 걸린 헛바람음 썩은 잔해 찌꺼기만 토사물로 뱉어냈다. 온몸 전신마디 혈맥을 북극 냉동 코브라 독사 이빨에 급소 기도 식도까지 수직으로 뜯어 먹혀 마비 강간당한 사람 꼴마냥 단 한 절의 최소한 핑계 구라 방어 멘트조차 조립해 항변하지 못하고 모조리 무장해제 파괴되었다. 왜냐하면 내 그 알량한 본능 세포 속에서는 그저 내가 발작 한 번 이성줄 잃고 개거품 깽판 안 치고 등골 바닥에서 피 고름 빼주며 조용히 찌그러져 넘어준다면 그 쓰레기 같고 천박한 최신의 허구 양반집 구색 맞추기 간판체면 나부랭이가 인간 하은체가 찢겨 뒤지는 영혼 피눈물과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 체면 따위보다 우주 억만 배는 소중하고 숭고하게 위대했기 때문이지. 은채가 부드러운 스완 내 커리를 15도 숙이더니 대리석 협탁 테이블 최상단 코너에 놓인 900만 원짜리 수입 메탈펜 끝자락을 뽑아 들고는 남자 주둥이 사정거리 바닥 앞에 쓰레기 던져 넘기듯 툭 하달했다. 인주 도장, 지장 찍어. 앞지 바르고 먹물 긁어. 그 서명 종결 찍어받고 내 구멍난 인생 빤스 박스 챙겨서 내 평수 엘리베이터 밖으로 영원히 꺼져. 만약 오늘 밤 자정 2초 전까지 여기서 진상 지랄 진눈깨비 원맨쇼 연장 한 번만 더 부리면 돌아오는 월요일 정각 9시 딱 절반 땡 칠 때 서초 법정 피고인 증인 사형석 콘크리트 박스에서 얼굴 조우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최재혁의 10손가락 신경 마디마디 뼈가 파쇄기 기계에 작살 갈린 듯 경련으로 이 100볼트 미친 듯이 춤을 춰댔다. 그는 단 1mm의 지옥불 온도 온풍기 수분조차 전부 질소 건조 메말라 증발해버린 안에 하은 채의 얼음장 폭설 빙하 두 안구를 수십 초간 멍하니 응시하다. 결국 우주 빅뱅이 박살나버려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파멸 타임라인에 접어들었단 우주의 냉혹한 진리 진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수용해내며 고개를 쳐박았다. 폐잔병 노예처럼 무기력하게 차가운 메탈 강철펜을 부들부들 낚아챈 패배자 수컷은 이혼 합의서 도장 서류맨 밑단 지장난 빈칸 박스 위젯. 자신의 더럽고 치졸한 구불구불 발작 폰트 이름 최재혁 석자를 사형 선고 각서에 지렁이 글씨로 비참하고 추하게 사정없이 갈겨 그어 박았다. 단돈 2만원 한 장 금부치 폐물 나부랭이 전리품조차 노획 약탈할 자격 권리마저 완벽 몰수 박탈당한 최재혁 놈은 거지 발사계 같은 구제 냄새 찌든지 누더기 헌옷 쪼가리 6호 캐리어 박스 두 바구니만 시체 구루마 끌듯 양팔에 미련스럽게 매달고 주저주저. 뒷골목 똥개 하이에나 버러지 꼴로 반포 랜드마크 아파트 15층 스윙 대문 밖 슬픈 문턱을 소리 없이 기어나가 퇴출당했다. 놈의 구겨진 뒤통수 구형 등짝 너머로 20kg 중량 방화 강철 현관문 도어락 센서가 잡이 따위 개나 준 채 지옥문 닫듯 무자비하게 척 기계음을 내뱉으며 이 우주에서 영원한 봉쇄 잠금 영구 차단 처분을 달성했다. 그 절대적 진공봉쇄 스위치가 거실을 가르고 딸깍 충만하게 차오른 찰나의 폭풍 지점 순간. 꼬박 15,200시간. 무려 5년이란 태산 세월 강물 내내 은채의 폐부 피부 점막 하나하나를 거미줄처럼 질식시켜 오감에 구속했던 형언 불가한 그 시궁창 끈적대고 구역질 나던 시댁 오물가스 산소 결핍증 마취제가 모조리 하늘 폭풍 환기 배기구를 타고 말끔히 소독 증발해 대기권 밖으로 모조리 씻겨나가 영원 소멸 연소되었다. 3일의 달맞이가 흘렀다. 반포동 강남 10억대 아파트 현관문 보안 패널 도어록은 300만원 퀄리티 최신 삼성 지문 암호 최고급 전면 터치스크린 패드로 완벽 교환 하드웨어 시공 교체 철거를 마쳤다. 은채는 패스워드 재부팅 활성화 화면 암호 키창에 평생 유일한 혈연 고목나무 등불. 친정아버지 진짜 오리지널 하정훈 영감의 주민등록 뒷자리 생일월일 네 글자 숫자를 우아하게 틱틱틱 눌러 마스터 비밀코드 포맷 세팅을 마쳤다. 터치스크린 암호도어 기기에서 스위스 백화점 회전문처럼 눈꽃 맑은 음향 모션 오르골 엘리제 멜로디 테마가 차르르릉 경쾌 깃털처럼 청아하게 번져 흘렀다. 은채는 가벼운 푸시 버튼 손잡이 스윙 문고리를 힘 빼고 부드럽게 쓱 후 밀어젖혔다. 한강변 한복판 햇빛 정중앙에서 우주 광선처럼 거침없이 폭발한 빛 폭포수가 막힘없는 차폐막을 모두 도련에 찍고 드넓은 거실 순면 최고급 마호가니 원목 마루 타일 바닥 위에 금가루 금괴 파편을 흩뿌리며 투과 코팅 입혀 반짝거렸다. 고막 피를 터트리던 끔찍한 오버주말 버라이어티 예능 쓰레기 소음 불협화음도 데시벨 0점 수치고 대기 필터 호흡기를 미치게 오염시키던 썩은 바닷가 젓갈내 굵은 소금 짠 구린내 산패 냄새도 증발했으며 거실 타일 중문을 이중 블록으로 어지럽고 꼴사납게 엉망난장판으로 가둬치며 길막 뒹굴러 다니던 수컷 담내 발구두 수제 가죽 폐기물 신발들 따위도 일절지상에서 깔끔 영구 구제 폐쇄되었다. 텅 빈 허공 맑은 주말 청정구역 아지트 가득. 공기살균 태양 고출력 자외선 건조 빛이 바닥에 피톤치드 세탁소들 끌어당겨 나른하게 바싹 구워내는 식물성 뽀송뽀송 마른 코튼 향기 유향만이 평온하게 공간을 점령 안착해 마취시키고 있었다. 그해 주말 일은 첫-가을 청명한 햇살 오후. 은채는 직접 무쏘 제네시스 BM 벤츠 차키 운전대를 평안히 몰고 외곽 시골 고속도로 구간을 크루징 달려가 아버지 영감 하정훈을 자신의 여왕 궁전 반포동 최고 상석 로열 영토로 가장 존경스러운 국빈 대접 모드로 무사히 픽업 에스코트 동탄 납셨다. 두 다정한 25 환생부녀 투샷은 대가리 맑고 쾌적한 원목 대리석 널찍 주방 식탁 한가운데 마주보고 나란히 티타임 밥상 착석했다. 투명 식탁 위에는 깔끔하고 신선 아삭한 열무 물김치 산나물 밑반찬 정갈한 여백 접시 한 두어 가지 오합 서너 개와
가마솥 최고급 진흙 옹기 뚝배기 도자기 열기 안에서 포슬포슬 구수하게 보글보글 노래 소리 화음 거품을 용암 터치듯 피워내며 연기 아우라 오로라를 피워올리는 정통 수제 차돌 대파 두부 된장찌개, 구국 명품 전골이 한 폭 따뜻한 밥공기 그림 수채화 앙상블을 기차게 완성, 조화해내고 있었다. 아니 이 귀한 제주 은빛바다 갈치, 내장 껍데기 몸통 구이지 좀 봐라. 아주 타지도 않고 겉면이 바삭바삭 노릇노릇 누룽지처럼 바싹 잘 구워 지져졌구먼. 하정훈 아버지 낡고 굳은 물지봉이 투박한 쇠붙이 나무젓가락 끝자락이. 철판 후라이팬 가장 영양가 터지는 포동포동 푹신한 도톰한 흰살 생선 흉부 갈비대 살코기 가시 부분만 조심조심 예술가처럼 섬세히 뭉텅 큼직 발라내 떼어내더니 은채 딸내미의 뜨거운 입김 서린 하얀 무공에 백미 햇반 가득 무명도자기 밥그릇 복판센터 상전 위로 영양제 쌀밥 먹이듯 포근하고 다정다감 살포시 넘겨 덮어 안착시켜줬다. 이 담담하고 위대한 노장 친정아버지 양반은 그 끔찍 구역질 역겹고 치가 갈려 우주 폭발 소멸시켜버려도 모자랄 형극 속 최씨 기생충 더러운 일가 집구석이 지옥 문턱에서 어떻게 혓바닥 피눈물을 30m 쏘아대며 강남 재판법정 마루에 질질 걸려 짐승고기로 박살, 매장 도살당했는지 단 일줄기. 호기심 호구 더러운 찌꺼기 가려움 궁금증 미련 혓바닥 껍질 쓰레기 질문 하나 따위를 절대 구강 입에 묻혀 내뿜지 않았다. 마치 아주 먼 20대 초반 싱그러운 첫 월급 여대생 딸아이와 서울대공원 피크닉 봄 식사 데이트 시절로 회귀 타임머신 탄 양반 노인네처럼 그저 세상 덩어리 구름 보듯 평화롭고 느긋 잔잔한 천사 미소를 이마에 듬직하게 띄운 채 배불리 허기진 수저 양껏 듬뿍 뜨며 춤을 추는 새끼 강아지 자식놈 목을 대 식도 넘김만 따스히 구름 보듯 흡족 포만감 관조할 따름이었다. 찰지고 포장된 수분 폭탄 흰 달빛 백미 은빛 밥알 무더기를 천연 소하액 침샘으로 꾹 달콤히 눌러 삼키며 아빠 사랑을 목구멍 12장 아래로 따뜻 폭은 꿀꺽 밀어넘긴 은채 각막 망막 끝자락 호수 수면이 일순간 아릿하고 먹먹한 심장 혈류 불길을 만난 듯 애틋하게 뜨겁게 차오르는 열기 진폭을 뿜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난 병신 패배자 시절 억눌리고 눈치 회피하던 땅만 보며 고개 숙이던 병신 모가지 짓 따위 모조리 구역질 내동댕이 처부수듯 단숨 떨치며 안면 윤곽 고개를 햇빛창 활짝 100% 각도 치켜들고 한 점 티끌 그늘티 맑고 쾌활 쿨내 진동하게 유쾌하고 아름찬 구름 방긋 웃음꽃을 입술 장미꽃 위로 찰칵 투척시켰다. 아빠. 내가 앞으로 평생 남은 우주 일요일 금요일 주말 토요일마다 내가 갈치 굽고 백반 칠첩반상 소고기 무국 스테이크 200번 2000만 번 주방 요리사 돼갖고 아빠 밥상머리 앞에 영원히 대령 진상 대접해 줄게요. 컨베이어 벨트 망가져 시궁창 박혀 추락하던 파멸 인생의 톱니바퀴 생활 시계추는 비로소 자가 치유 엔진을 복구하고 본연의 빛의 궤도 평온 일상 자리 우주 레일 차선으로 고고하게 순항 안착 리셋 정상 복귀를 달성 마스터했다. 반포 한의원 메디컬 상가 진료 영등 매출 인기도 장부 수입 비즈니스는 여전히 지진조차 끄떡없이 철옹성 콘크리트로 안정무난 탄탄대로 정주행 순항 유지 중이었다. 50견 허리 디스크 침 30분 물리치료 매선 실리프팅 맞으러 어슬렁어슬렁 기웃 심신병원 대기 타러 마실 눈도장 찍으러 오던 근처 오지랖 아파트 권력단지 맘카페 뒷이야기 아줌마 파벌 세력부대 무리들도 가끔 조제탕약 약제실 자동문 문틈 반쯤 뚫린 사이 각도로 코 박고 킁킁 은밀히 시시콜콜 가십쓰레기 염탐 눈팅 노려보려 얼쩡대다가도 오직 철의 여인 무소의 코뿔소 뿔처럼 흔들림 티 없이 묵묵차분 도인처럼 수동 저울추 눈금 눈대중 재고 알코올 솜 맑게 스윽 다간에 혈자리 심장 급소 침 예리하게 퍼펙트 타격 꽂아 환부 파괴하는 하은채 원장 특유의 서늘하고 평온 우아 미소 카리스마 절대 아우라 포스 공기에 백전백패 제풀기 죽어 꿀먹은 벙어리 꺾여버리기 일쑤였다. 결국 자신들이 물려던 그 쓸모일 푸너치 뒷담화 쓰레기 불판 가신냄비 동네 아줌마 험담 나팔 구라찌라시 호기심 따위는 어느새 찔끔 꼬리 말고 스멀스멀 눈 녹듯 아가리 지퍼 입방아 강제봉합 단염 상태로 멸종 진정되어 자진 해산 붕괴되어 갔다. 프론트 약방 접수 데스크 간호사 막내 직원이 한가한 날은 2시 휴게 브레이크 타임 시간 살짝 차트 들고 얼굴 토끼처럼 들이밀고 수줍게 귓속말 칭찬 속닥 속은 제잘 호들갑을 날려 속삭였다. 어머머 하원장님 진짜
요새 한 달 출퇴근 얼굴 피부톤 꿀 컨디션이 완전 대박 20대 여대생 아이돌 화보 뺨치세요. 진심. 베이스 쿠션 기초 화장 팩트 아예 생얼로 안 바르셨는데 모공 피부결에서 자태 물광 아우라 미친 듯이 짝짝 뿜어지시는 거 완전 리즘 이모갱신 후광 여신빛 아우라 장난 아니심. 당귀 쓴 약초 뿌리 딱딱한 끄트머리를 능숙하고 리드미컬 찰진 마법 수제 작두 파쇄 칼로 깔끔 서걱서걱 명장처럼 단칼에 날려 썰어버리던 한약 마스터 은채는 별거 헛소리 아니란 듯 자연 내숭 없이 피식 청량 맑은 구절초 웃음을 터뜨리며 손놀림 하나 리듬 템포 흐트러짐 실수 없이 클린 잡이 컷 절단을 마스터했다. 나 우리 본가 집 현관 방범 최신 도어록 대장 자물쇠 아이디 번호판 칩 바꾸고 잠금 장치 2만% 방어 세팅 다시 갈았거든. 덕분에 밤 11시 넘어가면 불면증 마취 수면제 티백 나부랭이 일절 필요 척결 폐기 없이 숙면 램수면 단잠 100% 완전 대기권 우주 돌파 꿀잠 기절 상태 디핑이라 이 푹잠 휴식 숙면 사이클이야말로 내겐 만병 통치 인삼 산삼 활력 보약 앰플 링거가 따로 없네. 그 시간 천국 우주 강남에서 2만 광년 추방당한 지옥 변두리 하천 구역 밑바닥 찌꺼기 지방 수렁. 거짓 명품백 껍데기 뱀띠 송정숙 할망구녀와 천박한 파혼 사기꾼 쌍년백수녀 최수연 이인조 기생충 마녀 듀오는 추심 빚쟁이한테 길거리 보따리 야반도주 채이듯 황망병신꼴로 내몰려 충남 충북 산골 오지 미개한 시골 청주 노인 꼬마 전구 길바닥 외곽 골방 흙구덩이 본집으로 완벽 초라백기 투항 폐기 처분 귀환 주랭낭당했다. 불과 7-9개월 전 화투판 동네 터미널 잔치 모임에서 마우스 볼륨 200 올려놓고 하늘 찌르듯 나발 침방울 튀어가며 떠벌리던 그 전설의 우리 영감 아들내미가 현찰로 따낸 서울 오리지널 강남 콧대 며느리 빼서 돌린 나만의 예단 혼수 아파트 20억. 무용담 조동아리 허풍 신화는 최시각에도 일가 문중 8촌 6촌들 사이 밥상머리에서도 영원히 이빨 금기 벙어리 수장당에 끄집어내는 순간 사지가 찢기는 저주받을 지옥의 10계명 불문 금기어 볼드모트 흑역사로 관작 봉인되어 버렸다. 시가 마른 청주 바닥 시골 장날 시장통 모텔 식당 아줌마부터 군내 동장 이장 부녀회 마누라 파마머리 동아리 모임 짬뽕집까지 이 미친 일가족의 그 추악하고 토악질 나오는 서울 호텔 예식 위약금 눈탱이 처토해낸 전국 맘카페 혼수 알박기 부도 사기극 메가톤 폭발찌라시 전설 스토리 팩트가 랩랩 확성기 튜닝 스피커 장착한 듯 파다하게 전국 팔도 나발 찢어지며 브로드캐스팅 폭격 소문 짝짝 도배되었다. 송정숙은 전통 5일장 재래시장 상회에 척이어 나가 1,000원짜리 농약 묻은 열무 배추 겉잎 쪼가리 한 단 포기 쓰레기 흥정하러 주둥이 깔짝 나설 때 모두조차도 흑백 죄수 범죄자처럼 검정 번거지 캡모자를 이마 콧등 눈알 시멘트 바닥에 턱관절 아스팔트 갈아 마실 듯이 직각 쳐박고 고개 푹 수그린 어깨 거북 척추 병신 폼으로 바닥만 보며 기어다녔고 지 며느라기 불법 강탈 부부 비상 공인인증서 마우스 도둑 깡론 불법 마크 대출 허영심 사기극으로 지 더러운 우측 손목 시계줄 뼈다귀 위에 뱀파이어처럼 감아 휘둘러 처자랑 제꼈던 그 영롱찰란 구역질 24돈짜리 순금 100% 24 금목걸이 쇠사슬 팔찌 쇳덩어리는 그놈의 폭탄 위약 청구금 펑크 카드론 무이자 빗마가 돌리느라 당일 바로 근처 동네 구석 싸구려 전당포 고도비만 금은빵 똥기 할배 코너 구석 처박아 절반 수수료 개갑 헐갑 떨이 퉁쳐 수거 던져 용광로 불태워 활활 녹여버려 지구 공기 중 영원 자취분해 삭제 소각해버렸다. 다만 행여나 정신병 발작 도저보름 침침 달빛 수직 빗물 스물 떨어지는 음산한 늪 야심곡 새벽 2시 자정 마당 장독대 물구덩이 귀신터 구석탱이에서 머리칼 다 빠진 미친 산발과부 노망년처럼 머리 쥐어뜯어 하늘 저주 쌍욕 발광 방언 욕지거리 미친년 발작 몇 마디 지랄 연병 허공 천장 삿대질 데시벨 토해내는 정신분열 광기아가리 배설 증세 폭발 스킬대 고선 이 미친 할망구 송정숙년의 남은 평생은 절대 모가지가 잘려 숨통 호흡고 등 식물로 끊어지는 다이하드 그 임종 날 관짝 문턱까지 2번 다시 서울 수도권 톨게이트 하이패스 강남 부촌 양반 남산 상류층 코트 사교계 강남물 관리 타일 바닥 시멘트 표면 위에는 영구 무기징역 아웃 출입 신불 차단 절대 불가 블랙리스트 폐기물 썩은 파리처참 감옥수 나락 영구 봉인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쓰레기 총알바지 방패막 고기 도마위 인간 최재혁 남편 개새끼의 말로 영면 안식처 피난 구석은
서울 메트로 변두리 강북 외곽 19호선 끄트머리 달동네 노원구 뒷골목 뒷골 무당 깃발 지하 곰팡 지린내 썩는 냄새 가득한 비상탈출 창문 불법 용도 변경 3만원 고시원 방구석 벽장 단칸방 매트리스 구석으로 처참 무직 둥지 추상 귀결되었다. 방범용 햇빛 태양 창문 한 꼬집 틈새 500원 구경 안 뚫린 징그럽게 비좁아 터진 1.5평 닭장 감방 쪽방 감옥 천장 성면 벽지 속에서는 추나추동 사계절 쉰내 진동하게 끓여 처마신 유통기한 임박 최저가 육개장 사발 인스턴트 부스레기 지도 컵라면 나트륨 화학 스프 국물 찌든 썩어구린 산패 냄새 악취가 구더기 존벌레 시체 곰팡이 포자균처럼 덕지덕지 진동 아우성 소란을 피워댔다. 송정숙 엽기 극성 여사 엄마 애미가 그놈의 용인 파혼 위약 징벌금 수천만 무더기 연쇄 빚쟁이 사채 마구 틀어막기 돌려막느라 착하디 불행지 병신 호구 대기업 장남 아들놈 주민등록 신용명예 폰 인증 다 털어 뚫어놓은 -3 금융저축 대부업이자 폭풍 약탈강 대출금 매달 착취 상환 원리금 살인 노예이자 징수 영수증 폭탄을 빼고 나면 이 새끼 본업 강남 광화문 본사 핵심 본진 대치동 회사 MZ 새파란 직급 후배 관리자들 발밑 최하위 도면 물류박스 지게차 자재 짐꾼 관리 보조 폐기물팀으로 밀려나 구석 대기 발령 좌천당한 계약직 파리 모기 숨통 목숨 호구 연명 월급 쪼가리 찍힌 쥐꼬리 입금. 문자 나부랭이는 들어오자마자 국민 우리 하나 3대 통장 잔고 바닥 현찰 영원 앵꼬 제로 잔고 마이너스 동파극이었다. 야근 철야 박스 노가다 끝난 뻐근 관절 자정 텅 빈 편의점 빈 껍데기 플라스틱 거리. 동네 가맥 CU 골목 CU GS 편의점 눅눅 찬바람 부는 철양 구석 파라솔 캠핑 싸구려 박스 의자에 다리 꼬고 추하게 쪼그려. 대한민국 마트 진열장 제일 가장 독한 최저 알코올 화학 정제 증류 최고 싼 가성비 참이슬 후레쉬질로 초록 유리병 소주를 깡새우 부스러기 농심 새우깡 쪼가리에 국물 사마식도 내장 기관 들이부으며 처마셨다. 자신의 폰 개통 액정 바탕화면 갤러리 가장 깊숙 비밀 금고 폴더 속 죽기 전 남겨둔 과거의 강남 성지 영광 추억. 반포동 한강 랜드마크 강남 10억대 부촌 아파트 발코니 광활 스카이라인 거실 티타늄 야경뷰 캡처 전면 화질 사진 한 장만 하면 불알이다 초점 풀려 확대하며 시뻘건 실핏줄 터진 눈깔 피눈물을 턱 밑 강물처럼 줄줄 토해냈지만 그 호구 바보 삼룡이 벌레 수컷 새끼에게는 남은 수명 일평생 단 한 3초의 발신 시도 버튼 클릭 차단 오류 메시지 전화번호 블랙리스트 수신 차단 목걸이 해제 인증 신청 구걸 카카오톡 장문 문자 메시지 하나 날릴 개털만 한 티켓 권력 변명 티켓조차도 이 지구 영구 말소 삭제 처단되어 버린 철저히 무기력한 진공상태 비참 분리수거 재생 불가 영구 폐기물 쓰레기 봉투 껍데기 슬픈 신세로 최후 멸망했다. 화력 코엑스 서울 도심 강남 하늘 차가운 만추 황금빛 초겨울 추위 계절이 부드로 그린 그림처럼 찬연히 농익어 떨어져 바닥 나뭇잎을 밟았다. 은채가 따스한 크림이 백합 색상 캐시미어 고급 코트를 가볍게 우아 여미고 본진 현관 도어록 패들 센서를 맑음 띠링 해제하며 이태리 가죽 모노 토트백 핸드백을 조용하고 깔끔 향기 나는 우측 벽면 현관 우드 마감 옷걸이 고리에 엣지 있게 안착 하달시켰다. 그녀는 고요불 꺼진 통유리 광활 평야 거실 마루를 미끄러지듯 스텝 가로질러 전면 통창 와이드 이중창 베란다 발코니 하이샷이 개폐 알루미늄 레버를 솜털처럼 날은 스르륵 힘 빼고 당겨 부드럽게 쓱 밀어 열어젖혔다. 시원 투명 청정 청명 폭발하는 은빛 한강 은하수 바람 폭포 강풍이 그녀의 미용실 드라이 찰랑 가벼운 흑단 세팅 머리칼 끄트머리를 나비 춤추듯 사르르 밀어 올리며 감싸 안고 초가을 사과 진주빛 상쾌한 청량 체감 온도 수정 한 모금 입김을 허공 공간에 푹푹 불어넣어 방안 공기를 환기시켰다. 그녀는 끝없이 출렁 금가루를 흩뿌리며 10km 뻗어 장관 펼쳐진 무지개 분수 반포대교 철교 라인 다리 위 별빛 레이저 수만 개 조명 가로등 불빛 등불 전멸을 자신의 오만하고 깊고 고혹 블랙홀 눈동자 망막 각막 거울에 평화 천국 빔처럼 반사 캡처시켰다. 이 징글징글 미친 파란만장 숨통 쪼이던 롤러코스터 지난 60개월 5년 헌장 스토리 무대 런웨이에 있어 지구상 가장 희극 블랙 코미디적이고 뇌사지능 빠진 코미디 조롱 포인트는 정교하고 악독 기발하게 머리 써 사기 설계 제작 조립된 도어록 도둑년 사기극 대본이 종이 찢겨 휴지통 들어가듯 무자비 핵폭탄 까발려 발가벗겨진 팩트 폭격 반전이 아니었다.
거짓말 사기꾼 위선 촌뜨기 일가족 기생 짐승벌레 진드기 모기 새끼년 놈들의 멍청한 근시안적 동공세포 판단에는 그저 지독히 시끄러운 파열 소음 아가리 굉음을 끔찍이 차단 막고자 지난 5년 세월 다 바쳐 희생총대 돌마기하고 가시밭 악취 구덩이 모든 오물 모욕 모함 폭언을 거대한 라텍스 스펀지 그물망처럼 다 흡수 블랙홀 빨아 먹어온 초고강 멘탈 인내 부처의 심장을 가진 한 고고한 인간 보살 하나가 그 허구 껍데기 종이 조립식 우리가 남이가 피가 지나다 시바 가식 가족 동맹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영원히 지 숨통말을 되질 때까지 벙어리 아가리에 공구리 짚어 쇠사슬 채우고 피를 빨아 먹힐 호구 배터리라고 존나게 맹목 1차원 확신 사기 도취 안심했다는 진실 병신 무식이 파괴 포인트였다. 개 벌어지년 놈들은 명문하은 채 원장 특유의 선을 높은 숭고하고 위험 압도적인 정적 침묵 무반응 무토벌을 존나 만만 개호구 바보 패배찐따 보살의 말랑말랑 액체 유약함으로 착각 오만 우습게 치부장했고 그녀의 고상 절망 멘탈 지성 하이클래스 자제력 방파제를 지들 더러운 진흙 맘대로 아가리 뻘 쑤셔 무제한 처먹 뽑아 채취해도 영원 화수분 무한 동력 샘솟 생성되는 무한정 평생 공짜 와이파이 배터리 자금 현금 자원 채굴장 노다지로 폄훼지랄 미쳤던 대가리 무지였다. 짐승들은 우주 물리학 기초의 진실 절대 법칙 연금술 공식을 망각 결여했던 거대 빵꾸다. 100백도 섭씨 화력이 냄비를 끌어넘어 폭파 일보 임계수치 달해 대기가 100% 물방울 기체 구름 메말라버린 비등 임계 폭발 물기둥 산소 수소 압축 덩어리의 불꽃 매그니토 액티브 끝판 정체봉인 해제란 지상 만물 주변 1킬로 모든 산소 유기물 다 집어삼켜 대나무 뼈마디 심지재까지 다 녹여 우주 잿더미로 갈아버리는 통제 불가 초거대 마그마 지옥 아가리 불구덩이 용암 분출 폭풍 핵폭탄이라는 절대 자연 생태 우주계 진리 이치를 이 병신들이 간과했단 말이다. 차창 강바람 선을 태풍이 우아하게 잦아들자 은채는 가벼운 프리발레 오데트 춤곡 스텝처럼 몸을 부드럽게 유턴턴 실루엣 꼬리 돌려고요. 정막 진공거실 중심 동선센터 한복판으로 사뿐히 되돌아왔다. TV 리모컨 블랙박스 LCD 스마트 패널 전원 스위치 볼륨 버튼을 켕 소리 나게 켜지도 인공적인 블루투스 앰프 고급 뱅앤올룹슨 스피커, 지휘 클래식 선율 무드를 수동 작동시키지도 일절 개조작 않았다. 그저 무건 수행 차분 절제 냉장고 옆 티타늄 LG 퓨리케어 온수 스팀 탭 꼭지로 가장 안락한 50-15도씨 미온 식수반 유리잔 수량에 맑고 투명 끓인 허브차 루이보스를 천천히 낙하 받아들곤 가장 최고가 이태리 카메룬 안락 푹신 스툴 천연 송아지 가죽 쇼파 킹사이즈 한가운데 완전체 자신의 유일무이 불가침 고유 독립 진지 영토 성곽 속으로 우아 럭셔리 깊이 무게 등 기대고 스며 앉았다. 한때는 야간 도주 몰입의 불법 사기꾼 도둑 식충이 듀오 집단의 천박 싸구려 동네방네 돼지고기 정육점 야바위 도박 마작판 테이블 칩마일리지 딜링 판돈 희생양으로 무단 전락해 시궁창 오물통 구더기를 영원 뒹굴러 마비될 뻔 침몰 익사 구역이었던 바로 그 찬란 신성 거룩 보호 구역인 아가페 성전 공간 내 집 코어 거실 한가운데 바로 이토록 완벽 무결 100% 퓨어 절대 지분 백방어 누구도 해킹 침범 오염 절대 불가능한 완벽 요새 세공된 철벽 그녀 자신 본질만의 다이아몬드 침묵시면 성벽 우주 제국 단독 영토 평원 안에서 이제 이 천국 공간 공기분자 안에서는 그 어떤 잡년놈 누구의 천박 미개 하대지시 삿대질 꼰대 갑질 개소리 따위를 숨죽여 복종 눈치 대기 센서 작동할 필요 족구 레이더조차 영구 전원 차단 증발 폐기되었고 영혼 달팽이관 수명을 좀먹어 갈가 쳐 더럽히는 폐륜적 억지 발작 악다구니 협박 굉음 소음공에 사냥개의 이빨 드릴을 두려워해 피할 우울증 쉘터 방공 벙커도 영구 무의미 소멸 폭파 리모델링 정산되었다. 투명 투광 크리스탈 유리 파이렉스 머그따스 훈훈한 찻잔 물방울 온도 바디를 자신의 가늘고 힘있는 아름 양손으로 포개어 부드러 포옹 둥글게 쥐어 감싼 전사 은채는 이 모든 찬란 빛나는 나라 끝 생존 구휼 결말 해피엔딩 아드레날린 도취 자각 마취 약효가 어느 누구 백기사 왕자 타인 구조대 도움이 아니라 철저히 오직 자신이 직접 15층 스윙 현관문 6중 강철 고리 도어락 문짝 스위치를 치 손가락 마디뼈로 확 걸어 닫아 잠근 최후의 단절 후 홀로 쟁취 얻어낸 거대한 독불 장군 쟁취품 전리품 승리 전투의 불사조 우승컵 무소불위 폭군 전능 승리감 카타르시스.
바로 그 타협배제 퍼펙트 완벽히 스스로 혼자 숨쉬며 온몸 맥박 살아 춤추는 단독의 우승 영광 자유 프리덤 공기 날숨. 진정한 홀로서기의 환희임을 골수 뼛속 12장까지 뜨겁고 붉게 차오르며 미소 지었다. 끝.